분명히 물건 전달했어. 어? 발음 왜 이렇게 좀? 빨리 소미 풀어줘. 소미? 전소미? Give me a beautiful girl. Pick me, pick me, pick me up. I want to pick m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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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흑자일세 라이브 방송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파이팅 있게 가보죠. 오늘의 흑자 명화, 어제 예고 드린 대로 아저씨 갈기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이 상당히 있었던 작품인데 이제 아무래도 주연 배우분의 좀 사고가 좀 있었던 작품이라 피해 왔었고요. 오늘은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굳이 출연자분들 안 띄워도 괜찮을 것 같죠?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안 띄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유리 아저씨 좋습니다. 이 작품은 넷플릭스에서 현재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넷플릭스가 무료는 아니지만. 그래서 흑자 명화 리뷰 들으시고 재미있으면 한번 보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은 또 작품이 작품이니만큼 좀 잘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김 준비 완료. 외모 촥! 오늘 왠지 잘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아저씨 영화를 봤는데 오랜만에 봐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예전에 봤을 때 엄청 재밌었는데 다시 보면은 주로 좀 유치하거나 좀 만듦새가 좀 아쉽다거나 이런 게 느껴지는 영화들이 좀 있고, 이 아저씨처럼 오랜만에 봐도 재밌고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들이 있고, 저는 이번에 다시 볼 때 제일 놀란 거는 원빈의 미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잘생긴지 당연히 알았죠. 근데 차은우 씨의 등장 이후로 차은우 씨가 이제 모든 외모 관련된 거를 이제 평정했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차은우 씨가 이제 키도 크고 뭐 엄청나게 매력 있고 또 몸도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좋은 매력이 있으시겠지만 아저씨에서 원빈 씨 외모는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아마 아주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잘생기게 좋은 작품에서 나온 사람이 있었나 싶긴 하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가장 잘생긴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자체로 보면 뭐 우성이 형님도 있고 차은우도 있고 하지만 그냥 이 캐릭터, 오태식이냐 얘? 이름 뭐였지? 오태식이는 해바라기인가? 차태식인가? 차태식이라는 캐릭터는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제일 잘생긴 것 같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제가 원빈 씨를 실제로 본 적이 있고 꽤 가까이서 봤거든요. 5m? 그 정도 거리에서. 마더를 영화를 보러 갔는데 운이 좋게도 제가 그때 아마 구미, 대구 이쪽에서 영화를 봤을 거예요. 근데 운이 좋게도 무대 인사를 도셔서 제 방까지. 그러니까 마더가 아마 흥행이 조금 아쉬웠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객이 많이 안 차 있어서 그 진구 씨가 뒤에 계신 분들 앞에 와서 앉아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중간 정도 자리에서 많이 보는데 제일 앞자리로 이렇게 내려가서 봤는데 뭐 진구 씨도 잘생기고 원빈 씨도 잘생기고 해서 놀랬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원빈 씨에 대해서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고 너무 작다고 생각했어요. 인간 자체가 키가 작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평범한 인간을 축소시켜 놓은 그런 느낌. 막 얼굴이 너무 작고, 이게 뭐 제가 이제 남자 외모를 볼 때 피지컬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너무 작으니까 오히려 조금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 막 오밀조밀하게 너무 잘생겨가지고. 근데 확실히 화면에서는 끝내주긴 하네요. 생각보다 되게 까마셨고. 그래서 실물 관련된 어떤 후기 같은 거, 누군가의 이제 목격담 같은 걸 봐도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장동건하고 원빈 씨가 같이 하셨잖아요. 실물 목격담으로는 장동건 씨가 원빈 씨보다 낫다 이런 말이 좀 많았었고, 뭐 정우성 행님이 뭐 실물 원탑인 거는 뭐 옛날에 유명했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드셨지만, 근데 어쨌든 화면에서는 원빈 씨가 진짜 1등인 것 같아요. 연예인이면은 얼굴이 작아야 되나봐, 크면 안 되나봐. 이나영도 얼굴 작기로 유명한데 그 두 분 결혼 사진 보면 얼굴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이나영 씨가 여자 연예인 중에서도 얼굴이 가장 작은 편인데도 원빈 씨가 얼굴 크기가 비슷하니까 너무 작은 것 같긴 해. 여배우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그러니까 원빈 씨가 아저씨 이후로 제대로 된 작품을 안 하고 계신데 어쩌면 여배우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 조금 실례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그 차은우 씨 연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잠깐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는 거를, 그 나는야 강남 성괴미인인가 뭐 그거 있잖아. 그거를 잠깐 봤더니 뭐 물론 여주분께서 미모로 되게 유명한 그런 배우분은 아니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격차가 많이 나니까 좀 그러더라고. 내가 여배우면 차은우랑 존나 하기 싫을 것 같아. 전 뭐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신세경 씨도 안 되더라고 차은우한테.
밀리더라고. 신세경 씨가 어떤 남자 배우랑 같이 서도 밀린 느낌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와 밀리더라. 난 이마트에서 근무할 때 이영애 장 보러 왔는데 사람들이 달려들지 못하고 멀찍이서 우아우아 하면서 보더라. 어우 정상인들만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윤희가 마치 연예인을 보면 달라들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저렇게 채팅을 써서 조금 뭐 이해하긴 하지만 다행히 마트에 정상인들만 있었나 봅니다. 뭐 당연히 멀찍이서 우아우아 해야겠죠. 달라들면 안 되고. 원빈 형은 할리우드 스타로 나가야 비벼볼 만한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나보다 형이야 원빈 씨가. 2009년에 영화제 자원봉사하러 갔다가 회식 했는데 얼굴 진짜 작으심. 까무잡잡한 피부시고. 그 영화 배우분들 피셜로 옛날 얘기긴 합니다. 옛날에 막 박중훈 씨 같은 분들, 김승우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예능 같은 거 많이 나오시고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남자 영화 배우 중에서 가장 얼굴이 작은 게 원빈, 주진모 두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옛날 얘기입니다. 거의 20년 전 얘기긴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고. 근데 또 그때는 이제 얼굴 작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시절이지만 지금은 작은 분들이 워낙 많아서 얼굴 크기 자체로 큰 화제가 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소리치는 인생 나도 살아보고 싶다. 프로스트야 일단 정상인의 삶부터 먼저 살아보는 게 어때? 너무 갑자기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거의 뭐 롤대남 인생에서 갑자기 원빈 인생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정상인 1인분을 하는 그냥 평균적인 한남 인생부터 한번 살아보자. 그건 노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파이팅. 주진모 이번에 작전명이 뭐냐? 신세계 프로젝트. 그분? 아니 그분 말고 그 장동건 씨 떡값 아껴준 분 있잖아. 그분. 현재 스스로 느끼기에 안정적이고 만족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까지 잘생긴 외모가 부럽지 않을 텐데 그렇진 않죠. 사람마다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고 결핍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뭐 다 다양하겠죠.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도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 존나게 부러울 수 있고 반대로 뭐 불안정하게 살고 있어도 외모 별로 안 부러울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이제 서로 시작할까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처음 시작하면 형사들이 차 안에서 잠복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잠복고환처럼 이 형사고환들이 잠복을 하고 계셔. 깜깜한 데서 차에 불도 못 켜, 시동도 못 켜. 들킬까봐. 거기서 야, 뭐 어때? 야, 어미새가 먹이 주면 아기새는 보내주고 어미새만 잡는다.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엠약 얘기죠. 이제 엠약을 뿌리는 애들을 어미새라고 하고 받는 애들을 아기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내가 되게 놀랐던 게 여기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분 이름 뭐지? 하지마 씨 그 이름 뭐였지? 검사 많이 하시고 제주도에서 음주하시고 이름 뭐였지? 유준열 곽도원 씨가 나와요. 나 몰랐어. 이게 데뷔작이신 것 같던데. 이 형사분들 중에서 곽도원 씨가 나오고요. 내가 좀 눈여겨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 형사 중에 한 명인 역할이라 뭐 형사 2, 형사 3 뭐 이런 걸로 나오실 것 같은데 되게 돋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연기여서 조금 아쉬웠어요. 감독들이 존나게 싫어하는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 형사분들 중에서 차에 탄 분 중에서 반장이죠 이분. 요 한 명이 이제 메인 형사 역할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좀 잔잔바리로 대사도 적고 뭐 걸리는 뭐 이런 시기신데 잠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한품 하는 거나 막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본인을 드러내고 싶어서 엄청 노력하는 그런 연기가 보여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체중이 한 150kg는 나갈 것 같은 어떤 아저씨가 클럽으로 들어오고요. 테이블 밑으로 검은 가방을 툭 던지니까 어떤 웨이터가 이게 술을 한 잔 딱 내려놓으면서 은근슬쩍 가방을 캐치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웨이터들 옷 갈아입는 데 있잖아. 거기 가서 전화를 겁니다. 예, 물건 받았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라커룸에서 이제 웨이터 옷을 일반복으로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스트립 댄스 추고 있던 여자가 아까 거기서 막 하고 막 흔들고 하다가 갑자기 여기를 들어와서 전기 충격기로 지짓짓 해가서 아기새를 기절시키고 가방을 빼돌렸어요. 지금 형사들은 너무 당연하지만 덩치 큰 아저씨가 약을 내리는 걸 봤고 받아가는 걸 봤죠. 그러면 약 내린 사람 받은 사람을 동시에 일망타진을 하면 빼박으로 증거까지 해서 범인들을 잡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배달 사고 났어요. 이 스트립 댄스 추는 애가 약을 갖고 날라버린 거야. 밖에서는 그걸 모르니까 형사들이 그 어미새 뚱땡이 아저씨를 잡았습니다. 막 결투가 좀 있는데 잔잔바리 형사들은 다 쓰러지고 이제 대장 아저씨가 맥주병으로 이제 대가리를 까고
이제 유도 기술을 통해서 주짓주 기술을 통해서 제압을 해내는데 요 씬도 사실 조금 아쉽죠. 이제 우리도 뭐 저 같은 쫄보 새끼도 UFC 같은 거 가끔 한 번씩 보니까 그러면 이 트라이앵글 잡은 다음에 아래에서 이렇게 잡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하지만 뭐 투레그 테이크다운이라든지 아니면 더 멋있게 할 거면은 뭐 좀 들쳐 매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회전해서 업어치기라든지 이런 게 나왔으면은 굉장히 영상적으로 멋있었을 텐데 밑으로 들어가서 드는 샷이 나온 다음에 바로 테이큰처럼 0.3초 컷이 넘어간 다음에 그냥 유리 테이블로 밀어서 유리 테이블을 박살내는 씬으로 넘어가는데 너무 아쉽더라고. 근데 찾아봤어, 궁금해서. 업어치기를 하기로 되어 있었대요. 근데 당해야 하는 어미세 분이 체중 이슈로 체중이 진짜로 150kg를 넘어버리셔가지고 형사 역할을 하신 배우분이 도저히 이게 안 돼서 이거는 허리를 받쳐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씬으로 교체가 됐다고 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공태랑이라는 만화 중에 유도편이 있어요. 공태랑은 원래 공수도 하는 애인데 유도에 갑자기 빠져서 유도를 하는 잠깐 번외편 만화가 있고 그것도 상당히 길게 연재됐고 재밌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 된다면 공태랑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 거기서 이제 시로였나? 그 두 번째 주인공쯤 되는 그 유도편의 주인공인 아주 개찐따 새끼, 유도 존나 잘하는 새끼가 있어요. 걔가 몸무게 한 140, 150쯤 나가는 애랑 유도 겨루기를 하게 됐는데 업어치기가 완벽하게 들어갔어. 완벽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걔가 또 문어발이에요. 문어발이 발가락이 이만큼 길어. 이게 지금 발가락이야. 이게 발가락. 그래서 이 발목을 발가락으로 이렇게 잡아버려. 발목을 발가락으로 잡고 이렇게 넘겨버리니까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 기술을 걸었는데 이 새끼가 하도 뚱땡이 새끼여가지고 디딤발 발목이 인대가 이제 나가버려가지고 이제 패배를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업어치기를 할 수가 없는 체중이었다. 아, 그게 사이타마 오마주 캐릭터야? 몰랐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범인들을 잡았는데 가방을 뒤졌는데 약이 없어. 형사들이 화가 몹시 많이 나 있죠. 그런데 그때 한 커플은 신이 나 있습니다. 남자는 운전을 하고 있어요. 얘도 웨이터야. 오늘 약을 내린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던 놈. 그리고 약을 세빈 스트립 댄서 여자가 옆자리에서 창문을 열고 대가리를 내밀고 너무 좋아. 운전하던 애가 미친 이러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뻔하지만 약쟁이고요. 하지 말아야 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형사분들이 잡으러 갈 때 가장 긴장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죠.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은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니고 잡힐 것 같을 때 이제 뚜시하고 그냥 도망을 쳐버린대. 야, 너 뭐 하는 거야? 뚜시 하고 이제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근데 요즘에 이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약 관련된 분들이겠죠. 요 사람들은 건드리면 큰일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건드렸고 이 병신들은 이걸 세빈 날 다음 날부터 출근을 안 했어. 근데 어떻게 안 들키냐고. 어떤 나이트클럽에서 약을 뭐 내리고 뭐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약이 없어지는 사고가 있었어. 근데 그 사고 다음 날부터 웨이터 한 명이랑 스트립 댄서 한 명이 출근을 안 해. 이거는 빡대가리잖아. 그냥 성실하게 출근이라도 하든지. 바로 걸리죠 이건. 그리고 이제 이 시각에 한쪽에서는 상당히 평화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차태식이가 분홍색 소세지를 하나 사서 국화꽃도 하나 사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은 전당포예요. 전당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업무도 하면서 요렇게럼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이 분홍색 소세지를 살까 말까 계속 해서 이게 왜 분홍색 소세지 겨우 이거 하나 사는데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 너무 가난한가 보다. 너무 가난해서 소세지를 사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가 보다. 아니면 혹은 이 소세지로 혹시 뒷구멍 그래서 고민하는 거야? 아, 이거 끊었는데 못 참겠다 이러고 소세지를 산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둘 다 아니었고 이 소세지를 먹여주고 싶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세론이.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되고요. 얘한테 소세지를 맛있게 구워서 먹여주고 싶은데 또 얘랑 가까워지는 것도 조금 싫은 거야. 이 차무식이는 어렸을 때 차태식이는 몇 년 전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 좀 안 친해지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당포 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고 별명도 전당포 귀신이에요. 말도 안 하고 머리도 안 자르고 덥수룩하게 그냥 이러고 땅만 보고 다니니까. 근데 이 아이가 자꾸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야. 왜냐면 이 애가 아까 약을 세벼간 스트립 댄서의 딸입니다. 제대로 크기가 좀 어렵겠죠.
약쟁이인 스트립 댄서 엄마가 있는 아이라면 제대로 크기가 참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좀 불쌍하기도 하고 또 이쁘기도 하고 해서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니야,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 난 혼자 있는 게 맞아 라는 생각도 좀 있고 해서 고민을 좀 했었고, 어쨌든 이 아이가 또 전당포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얘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우유 세배 먹다가 아마 인연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인연이 시작돼서 갈 데도 없고 얘도 학교에서 왕따 하고 막 이래. 뭐 뻔하지만 일단 꼬라지가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옷도 더럽고 냄새나고 돈 없어가지고 맨날 학교에서 막 선생님이 뭐 왜 안 가져왔냐 그러면 맨날 혼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거짓말을 계속해. 저는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이 좀 싫은데 이런 애들은 좀 많이 안타까운 게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너희 엄마 뭐해? 라고 하면 우리 엄마 나이트에서 옷 벗고 춤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얘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 공무원인데 네 엄마 공무원 아니잖아. 옆에 있는 애가 막 놀리고 너네 아빠는 무슨 일해? 우리 아빠 지금 중동에서 건설 회사 다녀. 너 아빠 없잖아 거지년아. 이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고, 또 그 거짓말들이 많이 들키다 보니까 이제 학교 생활도 쉽지가 않고 돈도 너무 없고,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기피하는 이 둘이 서로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이 세로니하고 같이 밥을 묵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당당당당 두드립니다. 세로니 엄마. 세로니 여기 있지? 바른 대로 말해. 세로니 여기 있지? 없다는 걸 확인을 시켜줍니다. 세로니는 식탁 밑으로 숨었어요. 이 아줌마가 카메라를 맡기로 왔습니다. 뭘까요? 뻔하죠. 약 들었습니다. 당연히 카메라에 든 게 아니고, 카메라는 검수를 할 거 아니야. 아저씨도 카메라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케이스에다가 몰래 약을 숨겨서 여기다 맡겨놓은 거야. 누가 세배갈까 봐. 카메라를 맡기고 나서 아줌마가 경고장을 날립니다. 우리 딸 건드리지 마. 내가 유부녀 먹는 새끼는 용서해도 어린애 건드리는 새끼들은 아주 죽여버릴라니까. 알았어? 왁구도 괜찮은데 뭐 데이트 신청이라도 하든지. 근데 아저씨가 대답을 안 해요. 아줌마가 상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솜이라고 할까? 습관적으로 세론이라고 해버렸다. 솜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엄마랑 기싸움 좀 하고 다시 밥을 먹으러 아저씨가 돌아왔는데, 솜이가 국화꽃을 꽃병에다가 꽂아놨어. 아저씨가 그걸 보더니 그렇게 승질 안 내는 아저씨인데 인상을 확 쓰더니 꽃을 팍 채가서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 애를 쥐잡듯이 잡습니다. 왜냐? 소세지는 솜이를 위한 것이지만 이 국화꽃은 죽은 자신의 딸을 위한 것입니다. 내일이 기일이라서 꽃을 사둔 건데 솜이가 그걸 손대가지고 화가 조금 났어요. 그리고 이제 약 본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하지만 배달 사고가 났으니까 얼마나 저시기 하겠습니까? 이 배달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만석이는 이제 김희원 배우가 연기를 하셨죠. 저는 뭐 이게 데뷔작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처음 뵀는데 너무 잘해서 진짜 깜짝 놀랐죠. 우리 모두 다들 놀랐을 텐데 데뷔작에서 이렇게 임팩트 있게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존나게 잘한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그 내부자들에서 조상무, 그분 이름 뭐였지? 그분 정도 생각나는데, 근데 그분은 사실 비중이 되게 작잖아요. 나온 씬 다 합쳐서 10분도 안 되잖아. 근데 여기 김희원 씨는 메인 빌런이죠.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죠. 요 정도 분량으로 신인 배우 때 이 정도 해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미생에서도 진짜 개 패고 싶었지 진짜. 유지태 올드보이 정도? 유지태 씨는 그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이미 얼굴을 좀 많이 알렸습니다. 만석이 처음에 족밥인 줄 족밥인 줄 알 수밖에 없는 게 처음 맞으면서 나와. 요 아저씨 누구지? 이분도 이제 개인적인 사건 사고 있어가지고 활동을 조금 이렇게 드문드문 하시던 분인데 연기력은 뭐 기가 막히시죠. 이거 정지해가지고 니캉 내캉 평생 먹고 산다. 응? 한 번만 봐도. 그 아저씨인데 아저씨 연기를 진짜 잘해요. 근데 이제 활동을 조금 약간 제대로 안 하시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막 나왔다 안 나왔다 뭐 나와도 작은 역할만 나오고 막 이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잖아. 왜 이러신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분도 이제 좀 개인적인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활동을 좀 원활히 하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아저씨가 여기 조직의 보스예요. 그리고 통나무 장사를 하던 만스기한테 약 관련된 일들을 조금 맡기고 있는 중이에요. 얘는 원래 통나무 장사가 이제 쌍기 밀매를 하는 인간의 몸을 밀매를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던 앤데, 큰 돈을 더 벌고 싶어가지고 이제 약 쪽으로 이제 왔고, 요 약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저씨 밑에서 이제 약간 외주도 받고 말도 좀 듣고 요렇게롬 하고 있는 관계.
근데 중국에서 엄청 좋은 아니다 중국으로 보내는 거지. 아무튼 엄청 좋은 물건을 받아서 중국에다가 이제 수출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국 바이어들한테 선보여줄 샘플을 잃어버린 거야. 브레이킹 배드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만나서 바로 야 한 1억치 줘. 나 많이 필요해. 내가 네 누군 줄 알고 1억치를 줘 이 새끼야. 안 준단 말이에요. 원래 샘플 먼저 와서 우리 샘플이야. 와 씨발 크리스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큰 거래를 트잖아. 그것처럼 이제 중국하고 큰 거래를 터야 하는데 그 샘플을 잃어버린 거야. 아저씨도 화가 나. 만석이도 면목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귀싸대기를 계속 맞습니다. 이 아저씨가 귀싸대기를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려. 벅. 실제로 이제 김희영 배우가 이거 찍을 때 자꾸 이제 주먹으로 맞는 것처럼 뇌가 울렸었다고 하죠. 오명규 사장 진짜 58년생이심. 현생에서도 나이가 많으시네. 그래서 이 만석이가 58년 개띠 오명규 사장한테 뒤지게 처맞고 있어요. 약 잃어버렸다고. 빨리 찾아온다고 말은 하는데 만석이는 표정이 개 썩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뭔가 충성을 하겠다는 그런 느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통수를 치고 싶은 그런 이리의 눈, 영모의 관상이에요. 그리고 이 시각에 다른 곳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소미 엄마 약을 이제 세볐죠. 어떤 남자랑 같이 세볐잖아. 이 남자 몰래 전당포에다가 지금 빼돌려 놓은 거야. 지가 먹으려고. 근데 이 남자도 좀 심한 게 뭐냐면 자기가 약을 팔 건데 팔 루트가 자기한테 있는데 너는 씨발 그거 있어도 못 팔잖아. 내가 판 돈의 20% 너한테 줄게. 소미 엄마가 약을 훔쳐왔고 위험한 일은 얘가 다 했는데 뭐 물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파니까 자기가 80%를 먹겠다는 거야. 소미 엄마가 이제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약을 훔쳐버립니다. 그럼 이 소미 엄마는 약을 처분할 곳이 없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자기가 하면 되니까요. 이 웨이터 남자 같은 경우는 약을 팔아서 돈을 갖고 싶은 게 목적인데 소미 엄마는 돈도 좋지만 팔아서 돈 나오는 것도 오케이. 근데 만약에 안 팔려도 내가 하면 그만이야.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밖으로 확 나가버렸는데 나가자마자 바로 숟가락에다가 한 대 해가지고 발목 쪽에다가 이제 딱 주사기로 샥 하고 나서 하면서 막 가랭이를 이렇게 막 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면이 넘어가면서 소미가 듣기 싫어서 이렇게 귀를 막는 장면이 있는데 요런 약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성행위와 동반되죠. 그래서 예전에 부당거래 말고 유승환 감독과 하나 더 뭐였지 그거? 사생결단이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이 약 관련이 메인이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거기서 추자현 배우가 대단한 연기를 펼쳐 보이셨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약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약은 거의 항상 이제 남녀가 같이 하죠. 이제 그 약을 하고 관계를 맺을 경우 일반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보다 이제 뭐 쾌락이 너무 차이가 커서 그거 한번 손대는 사람은 이제 끊기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카더라니까 자세히는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 소미 엄마가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혼자서 이것저것 하실 거예요. 그리고 딸이 듣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소리겠죠. 그래서 딸은 집에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어. 어디로 와? 원빈 아저씨를 또 찾아옵니다. 진짜요? 엄마 친구들만 집에 가면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원빈은 이 소미의 잠자리를 챙겨줍니다. 뻔히 사정 다 알고 얘가 거짓말하는 것도 다 알아요. 한두 시간 있다가 갈 게 아니라 잠잘 곳이 없어서 왔다는 걸.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소미는 학교를 갔습니다. 메모가 남겨져 있어요. 재료가 없어서 대충 했어요. 아저씨가 손톱을 봤더니 네일 아트가 이제 어린이용으로 귀엽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미는 장래 희망이 네일샵 사장이에요. 자기가 학교에서 제일 잘한다고. 그래서 아저씨가 고마우니까 아저씨가 자는 동안 몰래 이 손톱에다가 네일 아트를 해준 건데 요거 특수부대 실격 아닙니까? 스포 잠깐 드리자면 이 원빈은 과거 이제 특수부대 원이었어요. 그것도 에이스급으로. 근데 잠자는 동안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손톱에 네일아트를 하는 동안 눈치를 못 채고 쳐자고 있었다. 이건 실격입니다. 특수부대 실격! 그리고 원빈 아저씨는 오늘 그날이 되어서 납골 땅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내의 사진 그리고 아이의 이제 꽃가신 같은 게 하나 놓여져 있어요. 예상되시겠지만 임신을 한 아내가 몇 년 전에 이제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충격으로 원빈은 사회와 단절한 채로 혼자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 아픔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상태고 그 아이가 만약에 태어났다면 그 사고가 없었다면
딱 소미 정도 나이가 됐을 거라 소미가 자꾸 눈에 밟히는 겁니다. 차무식이 HID고 차태식은 UDU임. UDU는 사실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뭐 되게 센 데인가 봐. 그렇게 낙골당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소미가 길바닥에서 처맞고 있어요. 누구한테? 어떤 아주머니한테. 야! 아우, 이 더러운 게 어디를. 야, 니네 엄마 어디 갔어? 니네 엄마 모셔와!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들이 와서 오히려 말려. 소미가 자기 아들의 가방을 훔치다 걸렸다고 도둑년이라고 막 때려. 이거 김세론 배우가 이 장면 찍을 때 실제로 울었다고 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줌마가 진짜 좀 시게 때려. 그리고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상대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폭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차 운전하다가 시비가 걸렸을 때 상대가 크게 잘못해서 화가 나서 뭐 때리거나 뭐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거 바로 폭행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소미가 도둑질을 했다고 한들 얘를 때리면 아동 학대, 아동 폭력입니다. 이거 그냥 무조건 범죄예요. 근데 경찰들이 이 아줌마 연행 안 하는 게 나는 존나 꼴받더라. 진짜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그 배우 나나 씨가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를 제압했잖아요. 그 강도가 나나를 폭행죄로 고소를 했어요. 감옥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이게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겠죠. 어쨌든 당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때릴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절대로 때리시면 안 됩니다. 육군 북파 공작원이 HID고 해군 북파 공작원이 UDU. 알겠습니다. 근데 그 고소가 받아들여졌나요? 나나씨 사건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판사님 그 고소인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하죠. 다행히 이제 좋은 판사님이 걸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경찰이 아주머니는 좀 말리면서 이거 엄마 아빠 와야 해결돼. 엄마 아빠 어딨어? 애가 원빈을 발견하더니 원빈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쳐. 경찰이 아버지세요? 물어보면서 걸어오는데 원빈은 런을 칩니다. 도와주지 않고 런 쳐버려요. 그리고 소미는 굉장히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만석이 동생이 등장합니다. 요 극중 이름 뭐지? 만석이하고 먼석이었지? 만석이 뭔석이야? 중석이야? 종석이? 만석이 종석이야? 나 만석이 천석이 백석인 줄. 10석이까지. 종석이가 등장하는데 이분도 충격적인 등장이었죠. 물론 이전에 부당거래에서 형사로 아마 나왔었죠? 그랬던 것 같고 이희준 씨하고 같이 형사로 조그마한 역할로 나왔었고 뭐 그 전에 여기저기 조금씩 나오신 적은 있긴 하지만 뭐 조폭들 있으면 뭐 조폭 13 뭐 이런 걸로 이제 제대로 나오신 건 요 영화가 처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하시고 몽타주가 뭐 지금 당장 복싱 경기를 뛰어야 할 것 같은 감량이 끝난 경량급 복서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김성호 배우 잘하긴 해. 이 배우한테 형한테 전화가 옵니다. 형은 몸빵 해가면서 좆뱅이 치고 있는데 동생이라는 새끼는 거기서 지금 야외 풀에서 떼비를 하고 있냐 이 새끼야? 왜? 약 빼돌린 연놈들 찾았어 빨리 와! 벌떡 일어나서 뛰어옵니다. 이때 이제 종석이는 알몸 상태였어요. 그 야외 풀에서 이제 여러 여성분들하고 이제 때로 이제 뭐 이것저것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알몸인 상태로 벌떡 일어나서 지금 갈게. 요때 이 씬 때문에 이제 김호성 배우가 몸을 오지게 쳐 만든 거야. 몸을 뒤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쌍판도 지금 거의 감량 끝낸 복서처럼 여기 데스페이스가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풀샷으로 나옵니다. 엄청 멀리서 이만하게 나와요. 근데 얼추 봐도 몸이 좋아. 뒷모습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왜 그랬냐? 원빈 씨가 나중에 옷을 깔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미리 좋은 몸을 봐버리면 그 뒤에 가서 뭐 그냥 그렇잖아.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김성호 배우가 엄청 멋진 몸을 만드셨지만 영상에 담기지는 못했습니다. 되게 아쉬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요거는 지금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원빈 씨가 이제 그 머리 깎는 씬을 찍으시면서 이제 몸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사실 이 타고난 몸의 모양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세요. 이제 가슴 모양이라든지 전체적인 골격이라든지 특히 어깨 프레임이나 이런 데 좀 약점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제 아마 김성호 배우가 여기서 김성호 배우는 근데 피지컬이 좋거든요. 몸도 이쁘고 여기서 만약에 멋진 몸을 보여줬다면 뒤에 나오는 원빈 씨 노출 장면이 상대적으로 좀 아쉬웠을 거예요. 여기서 껐들을 해버린 건 감독님의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소미가 왔을 법한 문구방을 가봅니다. 문구점. 거기 가니까 소미가 있었고요. 소미가 뭐 물건을 이렇게 확 짚고 확 나가버립니다. 삐져가지고. 아저씨가 당황해. 저기 손버릇이 저기 근데 문구점 아저씨가 냅둬. 저 나이 때는
물건 훔치고 그러면서 크는 거야. 용서를 해줍니다. 아저씨가 소미를 쫓아가니까 골목길에서 맡겨놨던 내 MP 주세요. MP를 받아가더니 원래 1,500원 내야지 MP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당포에 정식으로 맡긴 물건이거든요. 돈 없으니까 이거 줄게요. 내 보물카드. 뭐든지 다 이겨. 다크나이트, 어둠의 기사라는 카드입니다. 소미가 삐져서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뒤돌아서서 얘기합니다. 아저씨도 제가 창피하죠. 그래서 모른 척했죠. 괜찮아요. 반 애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런데요 뭐. 엄마도 길 잃어버리면 주소랑 전화번호 모르는 척 하래요. 술 마시면 맨날 같이 죽자는 소리만 하고. 거지 새끼라고 놀리는 뚱땡이 새끼보다 아저씨가 더 나빠요. 근데 아저씨 안 미워할래요. 내가 아저씨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제 한 명도 없어. 그 생각하면 막 여기가 아파요. 이러면서 연기를 하는데 잘하긴 해요. 이 나이 때 이 정도 하기 정말 어렵죠. 좋은 배우였는데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장면 보고 울었었습니다. 옛날에도 울었고 이번에도 좀 그랬고. 그래서 일부러 지금 집중 안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아저씨밖에 없는 거야. 근데 아저씨가 이번에 나를 모른 척했어. 나를 버리고 집 나간 아빠처럼. 그리고 내가 길을 잃어버리더라도 전화번호하고 주소 모른다고 말을 하라고 하는 우리 엄마처럼. 근데 아저씨를 미워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아저씨를 미워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진짜 한 명도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아저씨를 안 미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론이가 집에 와보니까 종석이가 엄마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묶어놓고 입을 막아놓고 헤어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게 해놓고 엄마 허벅지를 지지고 있습니다. 요 방식은 이 영화에서 처음 나온 것 같죠? 헤어 드라이기로 이제 몸에다가 대놓는 거. 징 하면 얼마나 아플까요 진짜. 나중에 이제 동은이도 요걸 당하게 되죠. 그리고 아저씨 전당포에도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또치하고 아까 그 약 내리던 덩어리. 또치가 와서 내 여기 찾을 물건이 좀 있는데 그거 좀 줘야겠어? 아저씨가 지갑을 탁 꺼냅니다. 지갑이 약간 입을 벌리게 여기 돈 들어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또치가 씨발 우리 씨발 존또둑으로 하냐 이 새끼가 호슉! 지갑으로 칼을 뺏었습니다. 이거 인상적이긴 하더라. 이 상대가 칼을 들고 있으면 이 칼 날 부분을 손으로 잡는 건 매우 위험하죠. 지갑으로 그 칼 날 부분을 잡아서 뺏어버리는 거야. 멋있어. 옆에 있던 덩어리가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하고 나섰다가 한 방에 제압되어 버립니다. 또치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종석이한테 전화를 해요. 형님 여기 큰일 났습니다 형님. 뭔데? 빨리 갖고 내려와. 그 여기 위에가 좀 저시기 한데. 그 덩어리한테 하라 해. 덩어리 지금 쓰러져 있지 말입니다. 야 바꿔봐. 여보세요. 너 누구야 이 새끼야? 나 옆집 아저씨. 장난쳐 이 개새끼야. 빨리 카메라 가방 내놔. 전화기를 뒤에 대니까 아저씨 살려주세요 하고 막 묶여있는 소리가 나요. 소미 엄마하고 소미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굉장히 크게 당황을 하고 카메라 가방을 건네주게 됩니다. 원래 아저씨도 쉽게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전당포는 뭐 하루만 해도 뭐 이자 15% 받는다, 5만 원에 뭐 이자 얼마에서 몇만 몇천 원이야 이러면서 버텼었는데 소미가 잡혀갔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촬영할 땐 차가운 바람으로 했겠죠. 되게 순진하네. 드라이기를 안 켜면 되는데 왜 드라이기를 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촬영할 때 소리가 나서 드라이기 켠 줄. 소리는 나중에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카메라 가방을 줍니다. 카메라 가방 안에는 당연히 약이 나오고 또치가 이제 검수를 합니다. 탁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이거 잇몸에다 왜 비비는 거야? 나 몰라 진짜. 그 약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볼 때 옛날에 그 뭐냐 극한 직업이었냐? 거기서도 그렇고 이렇게 약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잇몸에다가 이렇게 막 문지르잖아. 왜 그러는 거야 그거? 우리라고 알겠냐고. 아니 혹시 지금 한 1,000명 있으니까 혹시 한 명쯤 알까 해서. 그 극한 직업에서 존나 웃겼잖아. 이렇게 칼로 빵꾸 팍 낸 다음에 이렇게 덜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뒤에서 오정세가 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진짜 대사를 참 잘 써 감독이. 감독이 이름 뭐였지? 그 점막에다가 하는 거라고? 모세혈관에 바로 퍼져 그렇게 하면은? 진짜야? 이병헌 감독이죠 그거. 피부 말고 흡수되는 점막 피부에 비비면 품질 좋으면 마비가 되는데 그걸로 품질 판단함. 잡았다 이 새끼야. 네오울프 어쩐지 그냥 울프 아니고 네오울프다 했어. 너 뭐하는 새끼야? 누구야 너? 저 수갑초. 잇몸이 얼마나 빠르게 마비되는지 느껴서 그걸로 퀄리티를 판단해? 신기하다. 도노엠 여기에요. 야, 너는 씨발 변호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변호사는 쟤를 잡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쟤가 잡혀가면 구해주는 사람이야. 씨발 저 새끼는 진짜. 야, 너 진짜 너희 이렇게 고졸 딱새한테 이런 지적 자꾸 받을래? 죄를 지었을 때 잡아가는 게 경찰이고 벌을 주는 게 검사고 심판하는 게 판사고 변호사는 범죄자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씨발 뭐 여기에요 도노엠은 뭐 진짜 수준 너무 떨어진다. 똥멍충이 귀여워. 씨발 리즈를. 그래서 종석이가 여기 이제 킬러가 한 명 있어요. 동남아에서 얘도 이제 특수부대 군인을 하던 애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보디가드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걔한테 전화를 바꾸니까 야, 오케이. 전화를 탁 끊더니 갑자기 품에서 총을 꺼내서 아저씨를 쏘는 게 아니라 쓰러져 있던 덩어리 새끼를 팜팜 하고 쏴. 소음기 달려 있습니다. 아저씨가 킬러 떠나요. 밑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쫓아가 보지만 차를 타고 가고 있으니 잡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차 안에서는 종석이가 화가 났습니다. 야, 이 또치 새끼야. 너 씨발 저 아저씨 새끼 하나 어떻게 못하냐? 아, 형님이 봤어야 된다니까 진짜. 뭐 복싱, 주짓주 뭐 그런 거야? 아, 몰라. 그냥 밥한밤 해서 뭐 잘 보이지도 않아. 보지도 못했어. 근데 옆에 타고 있던 윤남노가 던 블랭켓. 와? 내가 총 쏠 때 눈 하나 깜짝 안 했어. 윤남노는 이때부터 깜짝 놀란 거야. 뭐 당연하지만 보통 누가 총을 꺼내서 날 안 쏘더라도 다른 사람을 쏘더라도 씨발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저씨는 그냥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총 쏠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던데 종석이는 어쩌라고. 동남아 아저씨도 잘생겼네. 참고로 이 배우가 이 영화 찍을 때 몸살이 존나 많이 났대요. 이분이 보기보다 나이가 좀 많으시대. 근데 원빈 씨는 이때 이제 전성기였잖아. 원빈 씨하고 액션 씬이 한 3번 정도 붙지 않습니까? 힘들어 뒤진 줄 알았다고 합니다. 얘 윤남노 아니야? 진짜로? 나 애드립 아니고 진짜 윤남노인 줄 알고 윤남노라고 한 건데. 아무튼 소미를 구하지 못했어요. 카메라만 뺏기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릿 댄스 추는 여자가 옆집 여잔데 그 여자한테 딸내미가 있고 그 딸내미가 잡혀갔는데 잡아간 애들이 카메라 가방에 숨겨놓은 이제 M약을 가져서 지금 도망을 갔다 이건 거예요? 그리고 뭐 걔네들이 뭐 총으로 쏴가지고 지금 뭐 덩어리도 한 명 죽였고? 제 말 맞아요? 아저씨 지금 한국에서 지금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지금? 얘가 할렘이에요? 주소 불러보세요. 주소 못 부르죠. 장난 전화 할 거면 114에 하시든가. 아저씨는 이 새끼들이 놓고 간 휴대전화를 통해서 소미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미션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은 배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얘들은 던지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내용 종합해 봅시다. 58년 개띠 오명규 사장이 지금 이 M약계에서 우리나라 1티어잖아. 근데 만석이하고 종석이는 그 아저씨가 싫어. 제끼고 싶어. 제낄 수 있는 방법 중에 약을, 이번에 약 찾았잖아. 그 약을 걔한테 전달해주고 그 현장을 경찰에 신고해서 잡게 만들면 오명규 사장은 경찰서 끌려가는 거고 우리가 그 판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걔한테 이제 약 주고 경찰에 신고하는 걸 던지기 한다 그래요. 그 던지기 선수로 아저씨를 점 찍은 겁니다. 일단 얘네들이 좀 의리가 좀 있는 게 뭐 실제로 남들한테 하는 거는 뭐 진짜 극악무도한 소시오패스들인데 지 새끼들은 좀 챙기나 봐. 왜냐면 이 배달 던지기를 자기 부하한테 시켜도 되잖아요. 자기 부하를 안 시키고 생판 모르는 새끼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만석이도 이 아저씨를 멀리서 이렇게 주차장에서 쓱 보고 형 어때 왔고 좋다. 던지기 선수로 시키는 거야. 아무튼 해서 전화로 이런저런 지시를 받으면서 지하철역에 있던 사물함 같은 데에서 찾고 어디 골프장으로 가서 전달만 해주면 소미는 구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시각에 형사들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우 왜 이렇게 다 잡범들밖에 없어. 살인사건이 없네. 이거 실제로 이 감독님께서 취재하실 때 형사님들하고 같이 경찰서에서 밥을 먹었는데 실제로 형사님들이 쓰던 용어? 은어라고 합니다. 급식 같은 걸 받아 드실 때 고기가 좀 있으면 좋아하시고 고기가 없고 채소만 있으면 이렇게 살인사건이 없어 이러면서 이제 드신다고 해요. 재밌더라고요. 골프장으로 향하니까 양복 입은 누가 봐도 건달 새끼들이 극진히 아저씨를 모십니다. 왜냐하면 58년 개띠 오명규 사장이 운영하는 골프장이고요. 이게 겉으로만 골프장이지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번에 중국 바이어를 만나는 날인 거예요. 근데 아마도 만석이하고 종석이가 그 중국 바이어는 어떻게 제껴 버렸겠죠.
그리고 원빈 아저씨가 마치 그 중국 바이어인 것처럼 고급 승용차에다가 양복 쫙 빼입게 해가지고 출동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오명규 사장의 이 부하들은 고급 세단이 와서 딱 쓰고 왁구바리를 딱 봤더니 원빈이야. 아, 누가 봐도 홍콩 미남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와, 오셨구나. 하이하이 자이명 하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지. 오명규 사장도 딱 보자마자 아따 뭐 깡패 영화 많이 봤나 보다. 위아래 시커멓게 아주 장례식 왔어 이 씨발. 앉으세요 하면서 이제 중국 중문 중어관과 거기 나오는 학생 하나를 당근 알바로 1일 알바로 해서 통역을 시킵니다. 알바비 줄 테니까 통역만 하면 된다. 야, 혼자 왔더나. 아따 대륙 아들 깡 좋다. 여기를 혼자 와? 불쌍한 중문과. 그래서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막 차도 막 이렇게 따라주고 막 뒤에 사무실에다가 오송홍기 막 그것도 걸어놓고 막 잘 보이려고. 중국하고 거래만 트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 입장이 이거야. 애국하려고 그러는 거야. 응? 저는 막 중국 애들이 약하고 약에 막 취해가지고 막 오줌 질질 싸고 지지지지 응?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애국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 중국인이어야 할 원빈이 품에서 약을 꺼내서 툭 놔. 아니 씨발 약을 우리가 툭 놔야 되는데 우리가 약을 툭 넣으면 중국 애가 이렇게 한 다음에 하오 쉐쉐 이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지그 보스한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다 이 지방이다 이러면 이제 거래가 터지는 건데 이 새끼가 품에서 이렇게 툭 놔. 응? 뭐지? 하고 있는데 중국인이 분명히 물건 전달했어. 발음 왜 이렇게 좀? 빨리 소미 풀어줘. 소미? 전소미? Give me a beautiful girl. 전소미? 원어원? 뭔 소리 하냐 이거? 갑자기 밖에서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가 뜨르르릉 여보세요? 580 개띠 씨발 오명규 씨발 새끼야. 만스기? 검사 똥꼬 빨아도 네 바퀴야 이 씨발 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똥개 새끼 어디 한번 씨발 뒤져봐라. 니 나한테 지금 던지기 하는 기가. 뒤져봐 이 개새끼야. 경찰 존나 불렀어. 삐뽀 경찰 존나 와. 20바퀴였는데 많이 줄었네. 20바퀴였어? 오명규 사장 화나가지고 이 약을 꽉 터트려가지고 원빈 얼굴에다가 팍 뿌려버리고 원빈 눈에 약이 들어갔어. 그럼 씨발 원빈 약쟁이야 지금? 야 아까쯤에 잇몸에다가 이케 문지르면은 뭐 점막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모세혈관에 흡수가 되고 어쩌게 한다며. 눈에 들어갔는데 씨발 원빈 뽕쟁이였어? 이제 알았네 이 씨발 거. 어쩐지 이때 싸움을 족같이 못하더라고. 아 원래 원빈 존나 세요. 원래 막 이거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싸움을 개같이 못하다. 이게 뽕 맞아가지고 이러네. 알기 상태인 거지 지금. 아무튼 원빈이 어떻게 좀 잘 살아나가지고 오명규 사장을 쫓아갑니다. 오명규는 자기 부하들한테 경찰들 못 올라오게 길 딱 다 막게 하고 본인만 이제 오피러스냐? 차 타고 런을 치려 그랬는데 원빈이가 원래 지가 타고 왔던 차 있었잖아. 그걸로 존나게 세게 달려가서 에쿠스인 것 같아. 빵 몸빵을 해서 차끼리 빵 부딪히고 원빈이 내려가지고 오명규 사장한테 가서 빨리 소미 내놔 하려고 하는데 지 차 트렁크가 고장나서 이렇게 열려 있는 거야. 그걸 쓱 봤더니 영혼 가출. 그때 이제 형사들이 존나게 뛰어와가지고 막 제압하고 원빈 무릎 꿇리고 무릎 꿇어 이 씨발 새끼야 하고 트렁크를 딱 봤더니 형사도 원빈이 타고 온 차 트렁크에는 소미의 엄마가 안구, 심장, 신장 등등등등 모든 걸 다 잃은 채로 통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곽도원 씨가 꽤 좋은 연기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얘네들을 이제 약 관련된 애들을 일망타진했지 않습니까? 아저씨도 잡혔고 경찰서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소변 검사를 해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약 관련된 애들이니까. 자, 옆 사람이랑 오줌 나누지 않습니다. 소변에 물 타지 않습니다. 요건 잘했어. 아저씨에 대해서 경찰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 일단 약물 음성. 근데 약물 음성인 거 말이 안 된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까 분명히 눈깔로 들어갔잖아. 그것도 원래 친다며. 근데 약물 음성이지. 거기에다가 이 기록이 98년부터 06년까지 8년간의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 그 원래 그 생존 시그널이라고 하나요? 사람이 살아 있으면 어디 가서 뭐 카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신청을 한다든지 뭐 TV 신청을 한다든지 휴대전화를 개통을 한다든지 이런 흔적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뭐 월세 계약을 한다든지. 8년간 아무런 생존 시그널이 없는 거야. 이 새끼 대체 뭐지 싶은 거죠.
근데 또 경찰이 잡혀와서 막 달래도 보고 얼어도 보고 빨아줘도 줘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다 해도 말을 안 해. 거기 무슨 일로 가셨어요? 차무식 씨? 무슨 일로 갔어? 어쩐 일로 거기 가셨을까요? 람로 말을 안 해. 경찰들은 막 미치겠는 거야. 근데 해커 아저씨가 이 경찰서에도 이제 IT 담당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커 아저씨가 야, 얘 좀 이상한데? 왜요? 신원 조회를 하는데 락이 걸렸어. 내 살다 형사 20년 해보는데 락 걸린 사람 처음 본다. 야, 이 새끼 뭐지? 곽도원 아저씨 아마 데뷔작인 것 같아. 영화 데뷔작. 옆에 있는 그 중문과 그 뚱땡이는 저기 밥은 언제 먹나요? 중문과 친구는 원래 아까 이제 중국과의 거래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석만 해주면 원래 일일 알바비 5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야 중문과 네 알바비 날리다 이러고 58년 개띠 씨발 오명석 개새끼 도망을 런을 쳐버렸잖아. 알바비도 못 받고 지금 경찰서 끌려와서 너 뭐하는 새끼야? 저 학생인데요. 어디 학교 다녀? 저 서울대 다닙니다. 오 무슨 과인데? 중국 중문학과입니다. 이 빨리 새끼야! 아닙니다 저 이쪽입니다. 이 빨리 새끼야. 그래 저 중국은 왜 배워 이 새끼야. 뭐 이런 꼴을 당하고 있으니까 밥이라도 맛있는 거 먹자. 밥은 언제 먹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렁탕 좋아합니다. 이러게 있었는데 형사가 화가 아무리 나도 밥은 시켜주긴 해야겠죠. 내가 이걸 와이프랑 보는데 와이프가 오빠 경찰서에서 밥도 줘? 이러는 거야. 일단 첫 번째로 아니 밥은 당연히 줘야지 밥을 왜 안 줄 거라고 생각하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잠깐만 근데 지금 내 아내는 왜 내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지? 이게? 하면서 쳐다봤는데 제 아내도 무언가를 느꼈는지 오빠 미안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눈빛만 보냈는데 저는 이제 경찰서에서 밥을 먹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오랜 조사 같은 거는 받아본 적이 없고 이제 뭐 구속이나 신변을 뭐 이렇게 구속돼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잘 몰라요. 알고 있잖아. 그건 잘 모르는데 이제 이분들처럼 수갑 차고 날 새서 이렇게 받고 하면 당연히 밥을 줘야죠. 그래서 밥을 딱 이렇게 해줬더니 드디어 말 한마디 안 하던 이 아저씨가 수갑을 원래 이렇게 왼손을 수갑을 여기다 이렇게 채워놓고 오른손에다가 이제 숟가락을 놔준 거야. 밥 먹을 때는 양손 다 차고 있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이렇게 먹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줬는데 원빈이 존나 멋있게 이보시오 나 왼손잡이요 이러니까 형사가 감동을 해가지고 배고프니까 말이 나오는 거나 오케이 그러면 왼손으로 밥 맛있게 먹고 이따가 우리 줘서 예쁘게 한번 써봅시다 하고 왼쪽 수갑을 풀어주자마자 호다타타타 경찰 1 아웃. 강냉이 다 나감. 사우스포요. 유치장에서 밥 주겠죠. 당연히 밥을 안 주면 안 되지. 인권유린이지. 이 시각에 이제 그 M약반 형사들은 태식이 이 정당포를 가본 거야. 문을 몰래 열고 하고 불을 켰는데 여기 이제 그 뚱땡이 시신이 있을 거 아니야. 시신이 있으니까 총 맞은 시신이 진짜로 있는 거야. 경찰들 형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스토리를 처음부터 봤으니까 차태식이가 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 형사들 입장에서는 얘 지금 M약을 배달하고 있는 현장에서 잡혔어. 그리고 다수의 이 조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새끼가 약을 가져왔대. 거기에다가 이 새끼가 타고 온 차에서 장기를 모두 잃은 한국 여성의 사체가 나왔어. 그리고 이 새끼가 일하는 전당포를 찾아가 봤더니 여기는 총 맞은 사체가 있어. 이거 완전 새끼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십 년 만에 이건 진짜 사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난리가 나버렸죠. 그래서 사체가 나오자마자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그 새끼 지금 뭐 있는 것 같아. 단디 잡아놔. 알았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좀 받아라 하고 있는데 중문과 새끼가 국밥을 얼굴에 다 뒤집어 쓴 채로 막 여보세요? 너 누구야? 저 중문과인데요. 전화 왜 네가 받아? 네가 여기 왜 와? 저 그냥 밥 시켜달라 그랬는데 갔어요. 빠르게 경찰서에 와서 보니까 이미 차태식이는 런을 쳤고 CCTV를 돌려보니까 선배 이 새끼 좆돼. 이 새끼한테 맞은 최 반장님 강냉이 8개 나갔어. 야 그 종식이 지금 무릎 개 아작났어. 이 새끼 경찰 못해 이제 은퇴해야 돼. 패럴림픽 나가야 돼. 경찰 5명 존나 좁혀고 이 만석이하고 정석이 자료까지 찾아서 밖에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 3분 21초. 이 새끼 좆됐어. 이 새끼 누구지? 뭐지? 난리가 난 거야. 경찰들만 존나 불쌍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제 이런 걸 볼 때
주인공의 시선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우리 입장도 주인공을 응원하거나 혹은 이제 주인공을 욕하는 그런 시점이니까 이 주인공이 어떤 일을 하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영화나 드라마에선 그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의 눈을 좀 흐리게 가리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뭐 소미를 구하는 거든 뭐 정의 구현이든 나발이든 경찰 5명을 지금 병신으로 만들어놨는데 요거는 큰 문제죠. 그리고 이 시각에 아직 안 잡힌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누굴까요? 소미 엄마 남자친구인 웨이터. 얘가 사실 이 약을 빼돌린 주동자잖아요. 걔 잡아야겠죠. 참신하게 잡더라. 이 새끼 어디 짱 박혀 있잖아. 어딘지는 알아냈어. 근데 편의점에서 뭐 먹을 거 컵라면 사서 나오는 애를 두드려 팬 다음에 차에 실으면은 어디 뭐 CCTV 찍힐 수도 있고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고 좀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골목에다가 봉고차를 스타렉스를 세워놓고 그 안에 이제 깡패들 한 4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할마시가 이 편의점 앞에서 이게 뭐 아픈 척 이러고 있어. 잡아야 되는 애가 편의점에서 라면 사서 나오니까 저기 총각 뭔데요? 저기 저 차 남바 좀 봐줄 수 있어? 내 눈이 침침해가. 왜요? 아들 찬지 좀 보려고. 남바가 뭔데요? 1, 2, 3, 4 가서 1, 2, 3, 4 맞네 팡! 이런 식으로 납치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차에서 애기 하나를 툭 던져줍니다. 이 할머니한테. 이 할머니가 이제 그 유명한 개미굴 운영자입니다. 요게 이제 실제로 중국 쪽에 실제로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거지 같은 건 다 있어 거긴. 이 개미굴이 뭐냐면 어린 애들을 범죄에 이제 이용을 하는 뭐 그런 곳을 이제 개미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애들이 이제 작고 막 씻지도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까먹고 그리고 막 그 숫자도 많고 이래서 개미굴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 개미굴에 소미가 잡혀옵니다. 개미굴은 이제 만화방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운영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어디 다락방 같은 데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소미가 안 올라가고 싶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여기 안 올라가면 엄마 못 봐 하니까 올라가. 다락방 문을 열고 팍 밀고 문을 잠가 버리는데 그 안에 소미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한 5-6명 정도가 있습니다. 다 씻지도 못해가지고 막 시커멓고 일단 눈알이 흐리멍텅해요. 애들이 안 좋은 꼴 당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면 얘들을 여기 왜 잡아놓냐. 만석이 종석이가 진짜 새끼들인 게 얘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뭐 납치하거나 뭘 하거나 해서 장기를 이제 파는 통나무 장사를 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린 애들은 안 돼요. 이 장기가 아직 제 역할을 잘 못해서 요걸 이제 이식해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같은 거 보면은 어린 아이들 중에서 장기가 필요한 애들은 비슷한 에이지에 맞춰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인을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이제 장기를 이렇게 받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직 애들이니까 이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는 기증이 아니죠. 아무튼 그거 수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도 범죄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100% 소시오패스들처럼 끄세끄세 끝까지 쫙 빨아먹고 버리는 진짜 악랄한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는 약 운반 같은 걸 시키고요. 이제 몇 살이 딱 되면 뭐 키가 몇이 되면 이제 다 빼고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얘네들이 당연히 너무 극악무도한 애들이지만 잠깐 또 생각을 해보잖아. 오막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근데 그러잖아.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소를 키워서 소한테 일생 동안 밭일을 시키고 힘든 일을 시킨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잡아먹죠. 그게 또 자연의 이치이기도 한데 또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미치겠긴 하다. 왜 자꾸 어깨 들썩이냐 흑자야. 모가지 아파서 그렇습니다. 왼쪽이에요. 아무튼 지금 형사들 쪽에서도 난리가 났잖아요. 잡았던 용의자가 탈주를 했으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근데 락이 걸려서 검색도 안 돼, 수색도 안 돼. 그때 해커 형사가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예전에 안톤 오노 새끼가 쇼트트랙 하다가 이지랄 한번 하고 김동성의 금메달을 뺏어간 그런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범국민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승질을 냈는데 그때 이제 발랄한 초등학생 한 명이 그 당시 대통령이던 클린턴이었을까요? 빌 클린턴 대통령한테 화이트하우스에다가 I will kill you 클린턴 프레지던트 이렇게 보냈어.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이제 좌시하지 않죠. 애새끼가 보내든 누가 보내든. 그래서 한국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서가 온 겁니다. 미국 백악관으로부터. 그러면 한국의 수사기관들은 미국 백악관에서 요청한 걸 거부할 수 있는 사실상 능력이 없죠. 그걸 이용해서
차태식이의 이름으로 백악관에다가 어이 도란프 아윌 킬유라고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백악관에서 이 차태식이라는 새끼 어떤 새끼냐 뭐하는 새끼냐 빨리 수사해 이렇게 역 오다가 역수출이 떨어지면은 이제 경찰서에서도 락이 걸려 있지만 위에서 시키는데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락을 풀고 그 사람이 이제 신상 명세를 딸 수 있겠죠. 그래서 차태식이의 신상 명세를 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잡혀왔던 약 빼돌리기 주동자 새끼 있죠. 걔 어디 여기 무슨 뭐 사우나 같은 데 잡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급진 곳. 거기에 의자에 묶여 있고 종석이가 도끼를 들고 셋셀 때까지 얘기해라. 네 뒤에 누구 있는지 얘기해라. 빨로마 하고 있는데 진짜 아니에요 형님. 진짜 제 뒤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약 들어온 날짜 아니까 춤추는 애한테 시켜가지고 세빈 거고요. 그년이 약 갖고 날라가지고 저도 이제 숨은 거고요. 그게 다예요 진짜. 이 새끼 지랄하고 있네. 그럼 그 옆집 아저씨 그 새끼는 뭔데? 그 새끼 싸움 잘하지 못 잘하지 씨발 다 잘하던데 그 새끼 뭔데? 니네가 고용한 해결사 아니야 이 새끼야? 빨리 얘기해. 자 셋센다. 하나 둘 하고 있는데 형 만석이가 도끼를 뺐더니 바로 대가리를 찍어버립니다. 밥 왔어 밥 먹어. 쓸데없는 걸로 시간 낭비하고 있어. 종석이 놀랬어요.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좀 하고 뒤에 가서 둘이 초밥을 먹어. 이게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짜장면을 먹는 씬이었대요. 근데 이 김희원 배우가 이 사람을 죽이자마자 바로 회 같은 걸 먹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회를 먹는 걸로, 그러니까 초밥을 먹는 걸로 바꿨고, 둘이 밥을 먹는데 형인 만석이가 동생 종석이한테 네가 좋아하는 광어다 이러면서 막 초밥을 넘겨주고 막 이런 씬들이 있거든요. 이런 씬들이 우리를 더 화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막 피도 눈물도 없어서 형제도 없고 가족이고 뭐고 그냥 자기 이득을 위해서만 막 움직이고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살인 기계처럼 살 것 같지만 막상 이 새끼들 자기 식구들 잘 챙기고 자기 가족 끔찍히 여기고 자기 가족이 해 입으면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복수를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그리고 58년 개띠 오명규 사장에게는 윤루암로가 출동했습니다. 오명규 사장은 어디 창고 같은 데 짱 박혀 있었어요. 경찰한테 안 잡혔습니다. 런 쳤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경찰한테 수배가 떨어졌잖아. 얘는 약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약 가지고 있는 거를 술에다가 녹여놨어요. 이게 나도 이제 진짜로 되는 건지 그냥 영화상 설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술에다가 약을 뭐 몇 그램씩 이렇게 나눠서 엄청 많은 수백 수천 병에다가 이제 넣어놓은 거야. 이 술을 뭐 이렇게 뭐 끓이면 술이 다 날아가고 나면 그 밑에 이제 약이 남는데 그럼 그걸 이제 다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루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그 작업만 거치면 이제 떼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원래는 이제 이거를 술인 것처럼 해서 이제 중국에다가 수출을 할 계획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짱 박혀 있고 윤루암로가 여기를 찾아왔어요. 오명식 사장 수하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오명식 하나 남았는데 이제 오명식이 싹싹 빌죠. 네, 한 번만 봐도 여기 술에 있는 거 응? 중류해가지고 니캉 내캉 평생 먹고 산다. 한 번만 봐도 하는데 이 윤루암로는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얘는 그냥 사람 죽이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아마 본국에서는 뭐 이미 이런저런 일로 본국에서 살 수 없는 몸일 거고 한국까지 와서 얘는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죽이고 싶은 것뿐이야. 그래서 이런 데 올 때도 일부러 혼자 와. 혼자 와야 혼자 여러 명 죽일 수 있으니까. 말이 안 통하죠. 바로 그냥 아구창 따버립니다. 이제 형사들은 이제 별의별 추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전당포를 하던 아저씨하고 그 춤추던 여자하고 내연 관계고 그래서 이제 둘이 약을 빼 돌리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전당포에 지금 사체 있고 이런 거 보면 사이즈 나오지 않냐? 근데 다행히 이제 좀 더 똑똑한 형사가 근데 자기 내연녀 장기를 다 빼서 그렇게 했다? 말이 안 되지 임마. 갑자기 경찰서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러 갑니다. 회의가 열렸어요. 야 좆됐다. 런친 차태식이 저는 이 씬이 이제 조금 좀 창피했는데 이제 아까 뭐 UDU였냐? 거기 출신이고 2003년에 금성장 2005년에 무공훈장 수여를 받은 애고 요 특수부대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시참하던 국회의원이 보고 이제 기절을 해버렸을 정도로 엄청나게 잔혹하게 미션을 수행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 대사가 너무 오글거렸거든. 이 영화에서 오글거리는 거 한 2씬 정도밖에 없거든. 근데 이거를 왜 넣나 했더니 이게 실제로 그랬대요. 진짜 유디 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제 북파 공작을 하는 특수부대가 있고 이제 그 부대가 여전히 필요한지 한 번씩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렇게 뭐 시참 같은 걸 할 거 아닙니까? 그걸 할 때 실제로 어떻게 제압을 하고 어떻게 작전을 수행하는지를 앞에서 이제 시범을 보였는데 그게 이제 너무 잔인하고 막 그래서 실제로 보고 있던 국회의원이 막 비명 지르고 기절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거를 이제 차용해서 영화에 넣은 겁니다. 덱스가 거기 갔다가 지옥주 끝나고 포기하고 나왔다 했잖아. 아, 거기가 여기야? 몰랐네. 그리고 이 아저씨는 자기만의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만석이하고 종석이를 찾아서 솜이 엄마는 죽었지만 솜이라도 구해내는 게 목표겠죠. 목적이겠죠. 그리고 자기가 던지기를 할 때 받았던 휴대폰, 뭐 차, 뭐 이런 정보들이 있잖아. 그런 정보들을 조합해서 이 대포폰을 판 곳을 찾아냅니다. 이것은 이제 대부업을 메인으로 하고 대포폰 같은 거, 대포 통장 같은 거 파는 거를 부업으로 하는, 여기가 사실 우시지마 사무소랑 비슷하죠. 우시지마 사무소가 대포폰, 대포 통장 이런 것도 취급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 여기에 와서 폰을 툭 던지면서 이 폰 누가 사갔냐? 뭐 짭새요? 하고 이제 애들이 이제 칼 꺼내고 하는데 뭐 뻔하지만 아저씨가 전부 제압을 해내고, 여기 액션씬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아저씨 같은 영화는 실제로 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액션이 참 지금 봐도 좋습니다. 이거 한 20년 전 영화죠 벌써? 거의 20년 된 영화인데도 액션 참 좋습니다. 그리고 원빈이 너무 멋있어 솔직히. 그 배우 실제로 외국인이 윤남로 배우는 외국인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저씨가 여기서 사람 하나를 데리고 만석이 종석이가 있는 클럽으로 향합니다. 사람 하나를 왜 데려가냐? 자기 얼굴은 이미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아저씨를 데리고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아저씨는 실제로 대출 받으러 온 아저씨예요. 돈이 급전이 필요해서. 이 아저씨는 진짜 일반인이야. 그러면 이 사람을 데리고 만석이 종석이 꼬봉인 또치한테 가서 장기를 뭐 구매할 의사가 있다, 아내가 많이 아프다, 신장 좀 구해줄 수 있냐, 약간 요런 걸 시키려고 데려왔고, 강제로 안 하면 뒤진다 하고 데려온 게 아니라 이 사람 대출을 받았어요 이미. 근데 그럼 대출 받았으면 그 대출 받은 서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서류를 아저씨가 가지고 나왔고 이 일을 해주면 이 서류를 없애줄게 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 아저씨는 돈을 안 갚아도 되고 이제 대부업자들한테 쫓길 일도 없겠죠, 런치면. 그렇게 이 아저씨를 먼저 밀어놓고 차태식이도 이제 엘베 타고 올라가는데 앞불싸 만석이한테 걸려버립니다. 만석이가 참 머리가 좋은 게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원빈이 있는 거야. 원빈을 본 적이 있잖아, 저번에 던지기 시킬 때. 모른 척 쓱 하고 타가지고 자주 오세요? 잘 오셨어요. 여기 물이 좋아. 애들이 야해. 아 근데 나는 오늘 좀 타율이 안 좋네 하고 전화를 켜서 동생한테 전화를 건 다음에 야, 딴 데로 가자. 거기 가자. 자기들끼리 쓰는 은어죠. 좆됐다, 런치자죠. 종석이가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 바로 런을 쳐버립니다. 종석이 만석이 둘 다 런쳐. 또치는 남았죠. 또치는 이제 소위 이제 물을 이용해서 클럽에 놀러 온 여자 손님을 나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님을 맞습니다. 이 생명 연장이라는 게 요구르트만 냅다 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죠. 들어오셔. 화장실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뭐 이렇게 뭐 필요하신 게 뭐라고? 아, 신장. 오케이. 키드니. 그 뭐 아내분 거? 오케이. 땀을 왜 이렇게 흘리시나? 긴장해서 흘리고 있죠. 전화가 옵니다. 네. 여기 화장실. 네. 누구? 저 친구. 그러니까 친구 누구? 하는데 갑자기 화장실 밖에서 하다타타스! 아저씨가 이제 사람들을 뒤지게 패고 있고요. 여기서 화장실 바닥에서 쓱 쓸러 내려오면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박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너무 세게 벽에다가 머리를 박아서 다쳐서 병원 갔다고 합니다. 영화 찍다가. 그리고 또치가 뒤지게 쳐맞고 본인이 사용하던 칼로 이제 오히려 역으로 승모근을 찔려서 뒤지게 아픈 채로 이런저런 질문을 받습니다. 솜이 어딨냐? 만석이 종석이가 만석이 종석이 어딨냐? 개미굴에 뭐 팔려갔다 뭐 이런 정보들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런을 치던 만석이 종석이는 이제 해결사 윤남로를 보냈죠. 윤남로가 치사하게 총을 갖고 들어옵니다. 화장실에서 막 하다따따 갈기다가 또치도 죽어버리고, 아저씨가 이제 화장실 문으로 숨어 있었거든. 당연하지만 가면서 빵빵빵빵빵 하면서 갔어. 소음기 달려 있습니다. 어디 한 룸에서 사람이 총 맞는 소리가 들리고 밑에서 피가 쓱 나옵니다. 아저씨 총 맞은 줄 알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아까 또치가 아리가또 한 그 여자가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클럽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남이 주는 술 음료수 먹지 마세요. 옆방에서 아저씨가 나와서 이제 격투가 시작되고 아저씨가 확실히 윤람로보다 한 수 위입니다. 열심히 싸우는데 윤람로가 밀리고요. 총을 다시 주워서 총을 쏴가지고 아저씨가 옆구리를 한 대 맞아요. 똥 싸다가 죽으면 얼마나 짜증날까. 똥 싸다가 죽지도 않으셨고 기절 상태입니다. 이제 그걸 당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일단락되고 만석이가 아저씨가 저기 있는 걸 보고 클럽이니까 사람이 존나 많잖아.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긴 좀 어렵고 전화기를 이렇게 보시더니 땅에다가 놓고 갑니다. 아저씨가 이제 전화기를 챙기고 밖에 나와 보니까 이 새끼들이 차를 타고 도망을 가고 창문을 딱 내리더니 전화할 테니까 기다려라 이거죠. 아저씨가 이제 남의 차를 세벼서 타고 쫓아가는데 이제 그 유명한 명대사가 나오죠. 통화 중입니다. 만석이랑. 야 전당포 너 경찰서에 있던 거 아니었어? 어떻게 나왔냐 너? 소미는 죽였냐? 죽이긴 누가 죽여 이 새끼야. 소미 엄마는 죽였냐? 죽이긴 누가 죽여 이 새끼야. 그냥 몸뚱이로 살아난 사람이 얼만데 살렸다고 해야지. 소미도 그렇게 했냐?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걔가 아직 장기가 연글진 않아서 그렇게는 못하는데 각막은 저 시기를 할 수가 있거든. 얘가 이제 나중에 죽으면은 엄마를 찾지를 못해. 앞이 안 보여가지고 진짜 쓰레기 같은 말을 이제 계속 내뱉죠. 아저씨가 명대사를 날립니다.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뭐?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뭐라는 거야 이 X인 새끼가. 난 오늘만 산다. 그게 얼마나 같은 건지 내가 보여줄게. 이 새끼 전화 끊었는데? 미친놈인가? 다소 뜬금없는 대사. 이게 지금 제가 따라하니까 오글거리는 건데 원빈이 하면 또 돼요. 이 당시에도 그렇고 제가 지금 다시 봐도 그렇고 오글거리는 느낌 없습니다. 일단 원빈 씨가 생각보다 연기 잘함. 제가 일단 놀랬던 거는 그 처음에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전화 받았을 때 이렇게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고 눈 하나만 보이잖아요. 이때 소미 목소리하고 소미 엄마 비명이 들린단 말이야. 그때 막 이렇게 눈알 막 이렇게 막 돌리는 막 그런 것도 있고 자기 이제 아내 죽을 때라든지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워. 이거 이후로 지금 20년째 지금 안 찍고 있는 거 아니야. 16년째네요. 이게 2010년 거네. 왜 이렇게 안 찍어? 연기도 잘하면서. 원빈이랑 싸운 사람 실제로 외국인입니다. 태국 분인가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희원 배우도 실제로 요거는 원빈 얼굴이 해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빈의 역할을 과연 누가 했을 때 안 오글거릴 수 있을까요? 진짜 없습니다. 일단 정우성 형님은 연기가 좀 부족하고 소지섭 씨도 사실 좀 힘들 것 같고 누가 있을까요? 이게 없어요. 원빈밖에 안 돼 이거. 이게 원래 최민식한테 갔던 대본이래? 잘못 갔네. 야! 너 내일만 살지?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뭐? 난 오늘만 산다. 그게 얼마나 족같은 건지 니들은 운이 없는 것 같아. 되겠냐고 씨.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근데 시나리오가 왜 이렇게 최민식 아저씨한테 많이 가는 거야. 신세계도 최민식 아저씨한테 그 정청이냐 그 역할 같다 그러고 정청이 아니구나 그 누구야 황정민 아저씨가 하는 거 그거. 야 그거 각막이냐? 김윤석한테도 이자성 갔었대요. 진짜? 그러면 김윤석이 이자성을 하고 최민식 아저씨가 정청을 하는 거였던 거야. 와 진짜 쉰내가 나긴 한다. 아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너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라도 내가 깨어나면 어떡할래? 아니야 그건 진짜 쉰세계야 그거. 이거 나가린데 이러면 그건 진짜잖아 이 새끼. 아니 그러면은 이자성이나 정청이 그 에이지로 갔으면 그러면 진짜로 그 최반장 이런 역할은 누구한테 가는 거야? 막 80살쯤 되는 분들한테 가는 거야? 백윤식 아저씨 뭐 이런 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경찰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뭐 제대로 뭐가 되지가 않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상위 경찰들이 와서 이제 사건을 넘겨라라고 하는데 기존에 맡고 있던 사람이 거절을 하죠. 입냄새 발냄새 맡으면서 잠복했던 것도 우리고 지금 이빨 나가고 무릎팍 터지면서 쫓고 있는 것도 우리다. 절대 사건 못 내죠. 이거 분위기 파악 안 되시네. 세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조용조용하게 나갑니다. 차태식이 누군지 알아요? 하면서 이제 차태식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데 이제 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가장 힘들고 가장 하기 어려운 그런 작전들을 수행하는 UDU 뭐 거기 부대에서도 이제 에이스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람이 했던 작전이 어떤 뭐 중국 새끼가 우리나라 기술 2조 원이 넘어가는 가치의 기술을 세벼서 이제 런을 치려고 했는데 차태식이 그걸 빼앗아서 돌아왔고 그걸 보복당했다. 그래서 임신한 아내가 차고 있는 차를 차태식이 타고 있는 줄 알고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뱃속에 있던 아이가 현장에서 즉사를 해버렸고 그 모습을 또 보고 있던 원빈이 아예 그냥 넋이 나가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덤프트럭에서 내린 그 새끼가 총으로 원빈까지 쏘고 원빈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로 이제 은퇴해서 지금까지 은둔한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 장면에서 너무 많이 아쉬웠던 게 이제 덤프트럭 운전을 한 그 나쁜 사람, 이게 무명 서양 배우들의 이제 문제인데 무명이면서 서양인 역할로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는 이런 백인이나 특히 백인 이 연기자들이 맨날 이 몸을 자꾸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을 이렇게 빵 하고 내렸어요. 내려서 이제 트렌치 코트 같은 걸 입고 있는데 이런 걸 막 하는데 존나 오글거려요. 제가 이 영화에서 오글거리는 장면 2개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이거고요, 하나가 이제 이거 뭐 시참하던 국회의원이 기절했답니다. 그거 딱 2개밖에 없었어. 영화 필모의 UDU 무술 교관으로 나옴. 어쩐지 싸움을 존나 잘하더라. 그 개 중에서도 무술 교관이었던 거야. 어쨌든 차태식이는 총을 맞았잖아요. 윤루암로한테 옆구리를 한 대 맞았거든요. 그걸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과거에 선임이었던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분은 지금 그 고철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러지? 고철 뭐 이렇게 수거하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 이런 역할 같은 것도 상당히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던 군인이 이렇게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버려지듯이, 고물상에 버려지듯이 이렇게 버려져서 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 같은 거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군인에 대한 대우를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철상 같은 걸 하고 계십니다. 이분을 찾아가서 이제 총알을 제거받고, 형 글록 반자동 총알 10발 이상 들어가는 걸로 좀 구해줘. 야,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하지 마라. 말리는데 말릴 수가 없죠. 실제로 그러잖아, 우리나라는. 족같죠. 이번에 패럴림픽 열리는 거 알죠? 올림픽이 끝나거나 뭐 하면 열리잖아요, 얼마 기간 있다가. 이번에 우리 이제 패럴림픽 선수들 출정식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선수들 몇몇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김아무개, 뭐 박아무개, 조아무개 이렇게 나오고, 나가는 종목 나오고, 나이 나오고, 이름 나오고, 옆에 왜 장애를 입으셨는지가 나와요. 진짜 열의 아홉이 군대예요. 군대에서 교통사고, 군대에서 뭐 작전 수행 중에 뭐 군대에서 뭐 어떻게 해서 전부 군인이셔. 목함줄의 하사도 패럴림픽 나오셨어요. 현실은 고물상 돈 많이 버는 직업임. 그러니까 저렇게 맥락보다 이제 팩트에 집착하는 게 저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도 이제 조금 그런 건 뭐냐면, 저 친구 말에 나도 좀 보태보자면, 나도 약간 그런 계열인가 봐. 이게 그 고물상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동네에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폐지 주고 오시는 거, 그거 이제 무게 측정해 가지고 이제 몇천 원씩 이렇게 드리고, 요런 사이즈가 아니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그 하늘에서 달려있는 그 기중기 같은 거 존나게 큰 거 하나 달려있고, 저 옆에는 누가 봐도 엄청난 크기의 포크레인 앞에 이거 있지, 인형 뽑기 달려있는 거, 그거. 근데 보통 크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크기가 아니고 존나게 큰 게 있어. 그리고 여기 부지 자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한 400평 이상 돼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노가다를 좀 해봤기 때문에 대충 뭐가 알짠지 얼추 알아요. 이런데 이제 요즘에는 뭐 냉장고 같은 거 이런 거 아무 의미도 없고요. 무조건 철이 많아야 돼. 철은 재활용이 쌉 가능하니까 무조건 뭐 키로당 얼마에 그냥 팔리거든요. 철이 엄청 많아. 잘 나가는 사람이긴 해. 그리고 고물 차도 뭐 나름대로는 이제 뭐 흔 거 이렇게 좀 구해서 이렇게 영화 촬영에 하신 것 같은데, 저가 이제 지방에서 외곽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이런 고물상 차를 많이 보게 돼요. 이 고물상 차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트럭인데, 뭐 2.5톤, 5톤 이런 트럭인데, 옆에 큰 철판 같은 걸 이렇게 대서 그 안에다가 물건을 담을 수 있게 해요. 덤프트럭으로 이걸 하긴 좀 그래. 덤프트럭은 너무 무거워서 덤프트럭 자체가 이제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이제 차도 너무 크고 이러니까 좀 그렇고, 일반적인 트럭을 덤프트럭처럼 뒤에 이제 박스를 간이로 약간 만들어서 하는데, 요런 차들 오래된 거 보면은 그냥 차에 95%가 녹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되게 노후한 차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물상 차로는 상당히 현역 중에서도 젊은 편이고, 정말 노후된 차량들은 장난 아니죠. 가까이만 가도 파상풍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차죠. 군대 두 돈 반 생각나네. 저도 군대 이제 인사과 출신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고 사례를 이 병사들한테 전달하는 게 제 임무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사고 사례가 이제 상급 부대에서 이렇게 올려줘요, 인트라넷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다운 받아서 프린터기로 프린트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알림 뭐 이런 데다가 놓고, 아니면 저기 누구냐, 통신 쪽에 있는 통신 장교님 뭐 그분이 뭐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저도 이제 사고 사례를 많이 보게 됐는데, 거기서 그냥 한 3분의 2는 교통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 트럭 뒤에 사람 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불법인 거 아시죠? 근데 군대에서는 합법적으로 사람을 뒤에 태우잖아요. 두돈반이냐 그거잖아.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군인들을 태우고 이제 어디 막노동을 하러 가죠. 이제 보통 진지 공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민간인들 도와주는 거. 그거를 가다가 이제 차가 뭐 전복이 된다든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뒤에 타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안타까웠던 거는 전깃줄을 차가 건드려 버려 가지고 이제 차가 이제 당황해서 차가 이제 논두렁 쪽으로 들어가면서 차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제 요쪽에 있던 인원 두 분인가가 이제 차 밑에 깔려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거야말로 정말로 이제 남자라서 죽은 거죠. 그리고 제 아는 애는 겨울에 그 두돈반 같은 거 운전하는 운전병이었는데, 겨울에는 이제 애들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부대가 거의 다 이제 산 위에 있으니까 내리막길 내려가야 하잖아요. 포장이 돼 있긴 한데 이제 얼음이랑 뭐 눈이랑 이런 것 때문에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미끄러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위병소인가요? 위병소 그 옆에 벽을 쳐가지고 벽이 무너져 버렸어. 다행히 뭐 다친 사람은 없었고, 그것 때문에 걔 병창 갔어. 그 차도 고장 냈고 뭐 군 부대 시설도 뭐 부쉈다 이래가지고 4박 5일인가 갔어요. 존나 족같더라 진짜. 강제징용의 아픔. 나 있던 중대도 전방인데 경사길에 60 뒤에 탄 사람들 내려서 가야 하는데 그냥 올라갔다가 절벽으로 굴러서 소대 3분의 1이 아유. 그리고 말하다가 생각났는데 그 두돈반인지 그거 넘어져서 사망사고 있은 다음에 상급부대에서 하달 내려와서 우리 그 주말에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갈 때는 버스 같은 거 타잖아. 아닌 데도 있겠지만 우리 버스 타고 갔거든요. 그 25명 정도 탈 수 있는 버스 있죠. 거기에 이제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 가고 막 이랬는데, 그 버스도 밑에 걸어 내려가서 타라고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군대가 그래. 뭐 문제가 없을 때는 개 병신 같은 짓거리까지 하고, 문제가 하나 생기고 나면 그 비슷한 느낌만 나는 것도 전부 금지시켜버려. 씨. 버스는 원래 타고 내려가라고 만든 거잖아. 씨. 트럭은 뒤에 타면 위험하고. 그러니까 트럭은 원래 내려서 이제 걸어 내려가고 걸어 올라오고 하는 게 좋겠지만, 오르막 내리막에서 버스는 원래 사람 타고 내려가라고 만들어진 용도인데,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위병소까지 내려가서 타고 위병소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오고 이랬다니까 한동안. 아, 저분 태국 국민 배우래? 남로안.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씬이 원빈 씨가 이제 이발을 하시죠. 아, 나도 해야 되는데. 존나 잘생기긴 했다 솔직히. 놀랍도록 잘생기긴 했다. 근데 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좀 눈치채기 어렵지만 저는 여기서 눈치를 챘던 거. 그래서 이제 조금 오글거린다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그렇다 싶은 게 뭐냐면, 배에다가 힘을 꽉 주고 있는 걸 헬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알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원빈 아저씨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멋있게 서 있는 줄 알아. 근데 저는 그때도 2010년에도 헬창이었기 때문에 이게 배에다가 힘을 오지게 주고 이렇게 있는 걸 알잖아. 이게 조금 그랬달까? 군대 행정 레전드. 코로나 한창일 때 바이러스에 좋은 양파 하나를 각 생활관에 하나씩 배치하도록 필수. 그때 여친한테 그 머리 깎는 거 따라했다가 날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음. 뭐 다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서 옆을 보면 웬 오징어가 앉아 있었다. 요게 이제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뭐 여자가 공격하면 같이 공격하고 남자가 공격해도 같이 공격하고 이런 시대가 됐지만, 요 2010년까지는 우리나라의 빼미 상륙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뭐 피해보고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를 약자라고 생각해서 여자가 남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대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아저씨를 보고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더니 옆자리에 오징어가 앉아 있었다가 요때 이제 되게 유명했던,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던 얘기인데, 요거 만약에 지금 시대에 하면 나도 음악 중심 보고 장원영 보고 나니까 내 여자친구가 오징어로 보였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같이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영화에서는 경찰들이 되게 답답하고 수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좀 심하지 않나 싶은 게, 원빈 아저씨가 이제 총까지 챙기고 전화가 와서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전화해준 사람은 그 사채 빌리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받고 했던 그 아저씨. 아저씨, 나 아무 잘못 없다고 제발 얘기 좀 해줘요. 나 지금 경찰에 끌려와가지고 지금 막 조서 쓰고 지금 난리 났어요. 경찰이 형사각을 탁 뺏어가지고, 어이 차태식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똑똑히 들어. 너는 내가 반드시 잡는다. 허튼 수작 부릴 생각하지 마. 근데 혹시 너 소미 찾고 있냐? 대답이 없네. 맞구만. 전곡을 찔렀구만. 네가 소미를 무슨 수로 찾을 건데. 소미 지금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현금 800만 원 인출했다가 우리 CCTV에 걸렸거든. 소미는 우리가 찾을 거니까 넌 끼지 말고 짜져 있어 이 새끼야 하면서 되게 친절하게 소미가 현재 인천에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걸 왜 알려주냐고 형사가. 이건 심하긴 해 이건. 이건 좀 심하긴 해. 속마음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형사들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이쪽 바닥 생리를 좀 잘 아는 애를 잡아다가 이제 뭐 반협박식으로 해서 알아냅니다. 알아낸 게 뭐냐? 소미가 거기서 왜 그러고 있을까? 개미굴이라는 거다. 형사님들 답답하시네. 요게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건데 애들을 시켜서 이제 약을 배달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그 인형 뽑기 있잖아요. 인형 뽑기 기계가 엄청 거지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안에 되게 안 뽑고 싶은 것들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인형 뽑기를 하려고 하잖아. 그럼 주인이 이렇게 에이 고장났어요 하지 마세요. 고장이라고 붙여놓고. 근데 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인형 뽑기를 뽑고 여기 난이도 조절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난이도 최고 쉽게 해놔가지고 바로바로 뽑아져. 뽑아지면은 거기 인형이 아니라 장난감 같은 게 들어있고 그 장난감 안에 약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저기로 이제 애들이 배달을 하고 뭐 여기서 뭐 대포폰, 대포통장 뭐 이런 것들도 열심히 배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니까 경찰들이 의심을 안 하고 잡힐 리가 없고 그리고 애가 잡혀봤자 애 뭐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너 만약에 경찰에 잡히게 되면은 도망치고 못 도망치고 진짜 잡히면 네가 잠자고 먹고 했던 그 거기 알려주잖아. 알려준 순간 네 친구들 다 큰일 나. 너 때문에 다 죽어. 이렇게 애들 협박해 놓으면 볼 일도 없잖아 사실. 그래서 지금 차태식도 인천으로 와서 이제 소미의 행방을 찾고 있고 개미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을 금세 찾아냅니다. 그래서 아이 뒤를 밟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스타렉스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걸 보고 또 어떤 택시기사 아저씨 거 차를 세벼가지고 쫓아갑니다. 폐가구점, 가구 공장 형태로 하고 있는 거 알죠? 공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조립식 건물인데 이제 가구도 팔고 하는데 근데 폐업한 척 하고 있고 안에 들어가 보면 이곳에서 약 제조와 이제 뭐 분리, 뭐 포장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구 그 발 쪽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안에를 몰래 쓱 봤더니 막 이제 대여섯 살, 막 초등학교 1, 2학년쯤 돼 보이는 애들이 여기서 막 약을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들은 전부 방독면 같은 거 쓰고 이러고 있고 애들은 마스크조차도 씌우지 않고 이걸 하고 있고 그래서 막 애들이 막 하다가 포장하다가 막 쓰러지면 그냥 갖다 버려요. 에휴. 그리고 한쪽 귀퉁이 쪽 방을 가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마도 이제 몸의 장기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은 그런 현장이 있고 시신을 담는 냉장고도 있어서 빼보니까 58년 개띡 오대식 오명식 사장님도 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어린 아이들 막도 있고 손톱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소미가 평소에 하던 그 네일 아트가 패턴이 있어요. 아직 애다 보니까 창의력이 좀 떨어지고 항상 하던 걸 좀 해. 소미가 해준 네일 아트를 하고 있는 어떤 어린 아이가 이 안에 막 들어 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옆방을 가봤더니 어떤 한 아이를 작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아주 막 애들이 참 거지 같은 몰골이고 아이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새끼한테 바로 총을 땡겨버립니다. 안에서 일 보고 있던 종석이가 나와서 이렇게 보다가 원빈이 총 들고 있는 거 보고 존나게 뛰어가다가 햄스트링을 총에 한 대 쳐맞습니다. 그리고 차태식이한테 뒤지게 쳐맞고요. 좀 멋있다. 잘생기긴 했어. 많이 맞습니다. 종석이를 의자에다가 꽁꽁 묶어놓고 못총으로 여기저기 좀 쏴주고 종석이 전화로 지 형인 만석이한테 전화를 겁니다. 왜? 소미 어딨냐? 전당포? 너 씨 내 동생한테 무슨 짓 했어? 야! 너이 야씨 묻잖아 이 씨 새끼야. 너 내 동생 죽이면 너도 죽고 소미도 죽고 다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들아. 소미 1시간대로 데리고 와. 내 동생 죽으면 진짜 다 응? 서로 협상이 안 돼. 아저씨는 소미 데려와. 만석이는 종석이 건들면 다 뒤져. 어차피 안 되겠다 싶으니까 소미를 찾아도 너희 둘은 나한테 죽는다. 만석이 분노 연기 개 재밌었음. 아 좋았죠. 동생은 또 씨
끔찍하게 여겨요. 어쨌든 아저씨는 봐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터지는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종석이는 약 제조 창고와 함께 창고에 이슬이 됩니다. 죽이기 전에 그래도 물어는 봐요. 심장은 경상도로, 신장은 전라도로, 각막은 강원도로. 너희는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 너 그 애들 몸값이 얼마일지는 생각해봤어? 틀렸어. 넌 지금 아이들에게 사과했어야 했어. 이러면서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주고요. 아이들을 꽤 여러 명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만석이는 자기 동생이 이제 잘못된 거를 뭐 대충 알았겠죠. 윤람로한테 지시해서 진짜로 이제 소미의 이제 눈을 빼라고 지시합니다. 아으 대사 진짜 내가 해서 그래. 원빈이 할 때 멋있어. 예를 들어서 나 옛날에 상속자들을 봤어. 그러니까 제가 되게 오랫동안 일본 문화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나라 TV 자체를 안 봤어요. 저는 그때 심지어 저기 음악 방송도 안 봤어.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음악 방송 안 보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군대 갔다 왔을 때일 거예요, 아마. 이제 일본 문화가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멀어지고 있을 때, 뭐 이제 직업도 이제 가져야 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상속자들을 내가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김민호 씨인가 이민호 씨가 옆에다가 그 박신혜 씨 거지 전문 역할 여배우 앉혀놓고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더니 옆에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왜 쳐다봐? 너 좋아하냐? 이러면서 1화가 끝나요. 와,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한남이 하면 뭐라는 거야, 병신 새끼가 이럴 텐데 이 키 한 190대는 그 잘생긴 이민호가 하니까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누구냐 류크 닮은 그 배우 세컨 남주로 나오잖아. 걔도 이제 박신혜가 편의점에서 막 이렇게 라면 먹고 있고 이러면 앞에 갑자기 와가지고 앉은 다음에 넌 왜 이렇게 불쌍하게 라면을 또 먹고 있냐? 신경 쓰이게 막 이러면서 이제 츤데레를 해준단 말이야. 흑자일스 같은 새끼가 흑자일스가 고등학생인데 어떤 우리 반 여자 하구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어.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야, 왜 컵라면 먹고 있어? 왜 컵라면 먹으면 안 돼? 신경 쓰이게. 이러면 그 여자가 나한테 뭐라는 거야, 미친 새끼가 꺼져,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하면 돼요. 라면 없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수술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 별명이 500명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얘가 이제 사페죠. 아마도 만석이 종석이는 그냥 100점짜리 소시오패스일 겁니다. 근데 가족들한테 어쩌고 하고 이런 거 보면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의외로 여기 이 아이들의 이제 장기를 하는 이 의사가 이제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고, 이 새끼가 별명이 500명인 이유도 500명의 심장을 꺼내보고 싶어서 500명 채울 때까지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500명이고, 이 새끼가 이제 소미 이제 눈을 빼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엄마 어딨어요? 그러니까 엄마 보러 가게 해준다고 하고 이제 이 의사한테 데려왔겠죠. 너희 엄마는 여기 있어. 예? 내가 너희 엄마 신장, 눈, 심장을 내가 다 뺐거든. 그니까 이게 엄만 거야. 자, 인사해. 막 이지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경찰들이 이제 가구 공장도 덮쳤고 개미 굴도 덮쳐서 이 만석이, 종석이 일당들을 상당 부분 잡습니다. 그리고 이 개미굴 하고 있던 이 할머니 있잖아. 이 할머니가 나는 만석이, 종석이 엄마 같거든. 근데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에이 아니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왠지 엄마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줌마가, 제가 이 영화를 아주 옛날에 봤을 때 너무 꼴보기 싫은 게, 경찰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어. 컵라면을 먹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컵라면을 경찰들 오는 거 보지도 않고 컵라면을 처먹고 있는데 진짜 너무 싫더라. 너무너무 싫더라 진짜. 라면도 다 불어 터진 거 먹는 것도 싫더라. 그것도 싫더라. 아무튼 차태식이 만석이 본진으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뭐 되게 고급 사우나 같은 뭐 그런 곳인데 되게 좋아요. 사우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뭐 터키식 사우나 뭐 이런 거라고요. 난 잘 몰라요. 사우나를 안 가서. 여기 갔더니 이제 만석이가 왔냐? 진짜 혼자 왔네 이 새끼. 야 그거 줘봐. 어우 씨 무서워.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이 씨발. 하더니 어떤 이 원뿔 형태 요런 통을 아저씨한테 거기 있어 볼링으로 이렇게 싹 줍니다. 떼굴떼굴 굴러서 아저씨 발에 탁 부딪히는데, 이 투명한 병 안에 든 것은 소미의 눈알 2개. 소미가 죽어서도 앞이 안 보여서 엄마를 못 찾아. 지금도 헤매고 있어. 이지랄을 떨어요. 차태식은 이것 때문에 살았잖아. 소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오열을 하고 윤루암로가 총으로 쏴서 안구가 들어있던 병을 깨버리거든요. 차태식이 내 안에 무언가 끊어지는 게 느껴졌다. 나 전당포한다. 금리빨 빼고 우주리 씹어 먹어줄게 하더니 이제 무쌍을 찍습니다. 총을 꺼내서 쏴제 끼기 시작합니다.
만석이 존나 놀랬어요. 씨발 저 새끼 왜 총 갖고 있어? 당연히 무슨 뭐 칼이나 이런 거나 좀 가지고 왔을 줄 알았지. 근데 씨 총을 갖고 온 거야. 총을 갖고 올 줄 모르지. 여기 물론 이제 윤람로가 총을 갖고 있긴 한데 얘들도 지금 총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나머지 애들 전부 사시미 들고 있어요. 근데 총으로 막 쏴지끼니까 씨 새끼 총 들고 있냐고 당황을 하고 애들도 씨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또 총을 잘 쏘잖아 얘가. 대충 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막 쫄아 있는데 만석이가 빨리 나가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애들을 이제 희생시켜서 이제 총알은 다행히 총알은 다 떨어지고 이제 6탄전이 시작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특수부대 중에서도 전투 교관이었잖아요. 아 존나 잘 싸우고요. 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리 옛날 액션 뭔지 알죠? 뭐 이렇게 뭐 4분의 4박자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싸우는데 요때 이제 사실 이제 본 아이덴티티를 좀 참고를 했겠지만 본 아이덴티티하고 테이큰 그리고 아저씨 요 이어지는 요 라인에서 액션이 빨라졌죠. 그래서 이때 실제로 원빈 씨가 뭐 어디 국가의 군인들이 쓰는 그 특수부대 원들이 쓰는 그 무술을 열심히 익혀가지고 이제 했었고 그 무슨 무술이었더라? 아무튼 그거 존윅도 이제 요때고 요때 이제 다 약간 실전 무술 쪽으로 바뀌었어요. 이때 테이큰이 썼던 방식은 커트를 엄청 짧게 잘라서 막 0.5초, 0.3초 이렇게 커트를 잘라서 되게 빠르고 화려하게 액션하는 척을 했고 존 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아누 리브스 아저씨가 정말 열심히 수련을 해서 노컷으로 그냥 진짜 실시간 속도로 그냥 보여줘서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사실 테이큰이나 본 아이덴티티가 더 멋있어 보이고 키아누 리브스 아저씨 존 윅 1편 액션을 봤을 때는 약간 좀 굼뚜다는 느낌이 사실 좀 들긴 해요. 근데 그게 원래 실제 인간의 속도고 테이큰이나 본 아이덴티티는 이제 그 커트를 엄청나게 잘게 잘라서 마치 빠른 것처럼 속임수를 썼잖아.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본 시리즈나 테이큰 시리즈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다가 이제 점점 리얼 액션으로 가서 이제 키아누 리브스의 존 윅 시리즈 같은 액션들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되었죠. 저거 총소리도 총소리인데 서로 칼 맞대고 갈리는 소리가 진짜 숨 턱 막히게 함. 지금 봐도 개 지릴 듯. 그거 되게 좋아요. 칼끼리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이 원빈 아저씨가 그 잘생긴 얼굴로 한 명을 제압을 했어. 그리고 나서 뒤로 탁 돌아가지고 걔 손목을 잡고 이게 질질질 이렇게 끌고 와. 칼을 이렇게 탁 잡고. 그러면서 이 새끼 손을 뭔지 알지? 그러니까 막 옛날 영화들처럼 막 이야 하고 막 하고 하면 막 맞은 새끼가 고마해라 많이 묻다 이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진짜 실전 무술 정확하게 급소 동맥이 있는 곳만 삭삭삭삭 빠르게 정답 흑자일스 방청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삭제해 나갑니다. 여기 액션 진짜 좋아요. 이거라도 보세요. 지금 오래된 영화라서 유튜브 들어가면 아저씨 액션 하이라이트 이런 걸로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진 않았어요 제가. 정말 잘해. 그리고 이제 윤 루암로만 총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새끼가 원래는 저기서 총을 가지고 있다가 아저씨가 싸우고 있으면 원래 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명령 받았고. 근데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하다가 구경을 해. 너무 잘 싸우니까. 싸우고 싶은 거야. 내가 과연 얘를 이길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총을 내려놓고 칼을 꺼내서 둘 다 단검으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막 여차저차 하는데 사실 뭐 아까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차태식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밀리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좋았던 장면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찌르려고 이제 매우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나도 이제 칼로 얘를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데 여기 잡혔어 여기를. 그리고 얘도 날 오른손으로 찌르려고 해서 왼손으로 막고 있어. 서로 똑같아. 약간 이거 가마 태워주는 것처럼 서로 오른손으로 찌르려고 하고 왼손으로 상대의 오른손을 이렇게 잡고 있어. 서로 이 상태인 거야. 와, 그때 확실히 특수부대는 다른 게 뭐냐? 나를 찌르려고 하는 이 팔 있죠. 이 팔을 이 손을 입으로 물어요. 입으로 물고 이 칼을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특수부대 싸움의 특징이잖아요. 내가 어떤 영화인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영화에서도 이 단검 같은 걸로 여기를 찔려서 얘가 이 칼을 이렇게 타고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어버리는 거야 위로. 그러니까 이 특수부대였던 새끼가 자기 팔을 찔러가지고 그걸 막아버려. 이게 이제 특수부대 액션. 옛날에 용비불패 같은 경우에도 용비가 이제 창을 쓰죠. 근데 얘가 싸움을 할 때 창을 막 던져.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싸움 좀 잘하는 애들이 구휘 막 이런 애들이 군인 출신이다. 전쟁하던 놈이다. 왜냐면 전쟁을 하면 다수 대 다수니까
일단 목숨이 걸려서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하고 어차피 무기가 지천에 널려 있잖아. 지천에 뭐 시체랑 무기가 널려 있으니까 내가 가진 무기를 집어 던져도 딴 거 주워서 쓰면 그만이야. 근데 무공만 익히던 애들은 무기를 놓치면 패배하니까 무기를 막 무조건 꽉 잡고 있으려고 해. 근데 용비는 군인 출신이라 뭐 창 그냥 집어 던져. 딴 거 주워서 또 싸워. 이런 것들이 실전 무술하고 이제 아무래도 좀 합을 맞추는 무술하고의 차이점이겠죠. 아, 용비불펜 진짜 재밌죠. 이렇게 윤루안로도 이제 심장을 저식이 당해서 죽게 되고, 이 와중에 만석이는 가장 값이 나가는 현금하고 이제 금 같은 것만 부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야 빨리 담어, 빨리 담어 이 새끼야. 아유, 지금 총을 맞아가지고 안 죽어 이 개새끼야 하고 이제 가방 하나만 챙겨가지고, 야 빨리 와 하고 본인이 운전석에 타고 빨리 타 하는데 어디서 빵 소리가 나. 윤람로 총을 잡고 아저씨가 조수를 쏴버렸어요. 부하를. 만석이 씨 혼자 남았어. 차도 나가려다가 사고 나가지고 이제 차도 안 움직여. 차가 이제 먹통이야. 아저씨가 총 들고 막 씨발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 만석이가 112를 눌러가지고, 여기 살인사건 나! 사람 죽어! 빨리 와! 위치 추적하면 되잖아 이 개새끼야, 빨리 와! 사람 죽어! 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멋있게 구두발로 차를 지근지근 밟고 넘어와가지고 빵! 쐈는데 방탄유리야. 방탄유리를 해놓은 거야. 이 새끼가 하도 족같은 짓을 많이 하니까.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쫄아서 막 사람 죽어! 하고 있다가 빵! 했는데 방탄유리니까, 이거 방탄유리야 이 끼야! 야, 경찰 올 때까지 절대 안 나가. 나는 상대가 원하는 대로 싸워주지 않아. 안 나가. 나 경찰 올 때까지 여기 가만히 있을 거야.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야. 짭 세우면 넌 뒤졌어 이 개새끼야. 막 연기를 하는데, 이때 실제로 김희연 배우가 너무 몰입해서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호흡곤란이 오셨다고요. 무서운 연기 하실 때, 겁먹은 연기 하실 때. 이거 패러디 많이 됐었지. 나도 지금 하나 해볼까? 이거 방탄막이야 이 개새끼야. 근데 원빈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가서 총을 유리에 겨누고 빵! 오 씨발! 빵! 계속 땡깁니다. 한 자리에다가 구멍이 납니다. 이거 근데 진짜 나나? 한 자리에 계속 쏘면? 날 것 같기도 해. 방탄유리라고 무적은 아니니까. 구멍이 나서 얘가 쫄아서 하고 있는데 그 구멍으로 한 발을 팡 쏘고 어깨 같은 데를 맞아요. 원빈이 멋있게 또 아직 한 발 남았다. 빵! 대가리가 터져서 죽습니다. 원빈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고 이제 살 의지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총으로 자기 머리에 땡기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아저씨 환청이 들려. 뭐지 하는데, 아까 눈알이 들어있는 병이 있었잖아요. 소미께 아니었고요. 오히려 소미의 눈을 빼려고 했던 의사 거였어요. 윤로암로는 사페 한마지만 사람 죽이는 게 좋아서 여기서 이짓거리 하고 있지만 어린이를 해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소부터 이 의사가 싫었어. 족같은 뚱땡이 새끼. 그래서 소미의 눈을 빼려고 하는 의사의 눈을 빼서 거기에 담아서 만석이한테 갖다 줬던 겁니다. 소미는 마취가 깨자마자 수술 받은 데가 그 앰뷸런스 같은 데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아저씨라고 부른 거고. 그러니까 소미가 아저씨라고 부른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미 입장에서 아저씨는 널렸잖아 지금. 나이대로 봤을 때. 2명한테만, 원빈하고 남로한한테만 아저씨라고 하는데 그 둘 다 소미를 살려주죠. 애기가 나와서 아저씨 나 구하러 온 거예요? 나 구하러 온 거 맞죠? 하면서 가까이 오는데 원빈이 피해. 오지마. 피 묻어. 근데 세로니가 울면서 뛰어와서 안깁니다. You can't tell me why. You can't tell me why. 믿을 수가 없어서 아저씨가 날 구하러. 아저씨는 소미를 구하고 경찰에 자수를 합니다. 이 장면을 회상하는 내 머릿속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개빡친다. 이제 경찰도 서위 태요. 그래서 원래는 범죄자하고 피해자를 같이 태우지 않잖아요. 근데 원빈하고 소미를 같은 차에 태워주고 앞에서 또 담배 한 대 피우려다가 애기 있으니까 또 담배도 안 피고, 원빈이 그 말 수 없는 양반이 부탁 하나만 합시다 해서 문방구를 들립니다. 거기 들려서 소미가 좋아하는 것들 이빠이 많이 이렇게 담아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보자. 모른 척해서 미안해.
너무 아는 척하고 싶으면 모르는 척하고 싶어져.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보자. 이렇게 둘이 끌어안으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때 이제 이 차태식이 몇 년형 정도를 받을 건지에 대해서도 막 사람들이 토론이 있었고 막 변호사 아저씨도 막 얘기하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 쉽게 나오긴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해요. 너무 많이 죽이긴 했어. 일단 만석이 마지막 본진 갔을 때 애만 한 20명은 죽인 것 같고 그 전에도 한 5명 뭐 그랬고 하니까 한 30여 명 죽였으니까 사실 뭐 사회로 복귀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미국 영화였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이퀄리브리엄 아니고 이퀄라이저 같은 영화를 봤을 때 저는 그걸 좋아하지만 짜치게 보일 수 있겠다 싶었던 게 이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배우분들도 의외로 되게 명배우인데도 뭐 딱 작품성이 좀 떨어지는데도 곧잘 출연을 하죠.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그게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대명작 소리를 듣는 거지 애초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는 안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배우들이 고사를 했겠죠. 매트릭스가 원래 그 캐스팅하고 싶었던 배우들이 그 전에 1, 2순위 막 다 있었죠. 실제로 키아누 리브스하고 그 여배우분은 막 3순위, 4순위였어요. 거기까지 간 이유가 모르잖아 사실 그렇게 잘 나올지. 시나리오만 읽어보면 막 요 뒤에다가 뭐 꽂아가지고 컴퓨터 안에서 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1999년에 뭐 되겠냐고. 이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도 1편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아저씨하고 되게 비슷하죠. 뭐가 먼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알게 된 이제 동네 소녀가 나쁜 짓을 당하는 걸 알고 이제 복수를 해주는 특수부대 출신의 아저씨 이야기죠. 맨온 파이어 같은 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맨온 파이어, 이퀄라이저, 아저씨 3개 다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영화를 좋아해요. 근데 미국 영화 특 1편이 그런 식으로 성공을 하면 1편 엔딩에서 도저히 다음 내용이 나올 수 없게 엔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저씨 같은 것처럼 사람 30명 죽였으니까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하잖아요. 근데도 꾸역꾸역 살려내죠. 어떻게 해서든. 만약에 아저씨가 미국 영화였다면 원빈한테 거절하기엔 너무 큰 액수를 제안하면서 1편의 몸값을 뭐 10억을 받으셨는데 2편에서 몸값 100억, 200억을 내밀면서 2편 찍으셔야죠. 언제까지 진짜 리얼커피 TOP 이것만 하고 있을 겁니까? 원빈씨 그래도 영화배우잖아요. 하면서 돈 가방을 막 이렇게 두 손 가득히 들고 와버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니 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미국 영화 특 2편 처음 시작할 때 원빈이 감옥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뭐 대충 테니스 공 같은 거 이렇게 치고 받고 있죠. 그럼 저 밖에서 갑자기 면회다 이러면 공을 탁 잡은 다음에 면회? 나가 보면은 옷을 막 멀끔하게 차려입은 뭐 한 삼성 장군하고 누가 봐도 국회의원처럼 생긴 어떤 아주머니하고 나이는 좀 있지만 곱게 생긴 가능은 한 50대 후반쯤 되는 분이 탁 와가지고 앉아있어. 이거 보통 일은 아닌 것 같군. 탁 앉아. 그럼 뭐 무슨 서류가 있어. 이 서류는 너의 존재를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삭제해 줄 수 있는 너의 과거 기록을 전부 말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서류다. 내 사인은 이미 해놨다. 너의 결정만 남았다. 공짜로 이런 걸 해줄 리는 없고. 뭐죠? 사실 인간 병기 같은 중국 용병들이 지금 한국에서 이런저런 테러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차태식이! 하면은 약속은 지키는 겁니다. 사삭삭삭 한 다음에 뜨드든 막 이런 거 막 음악 쫑쫑쫑쫑 나오고 이제 그쯤에서 어디 막 말 존나 많고 컴퓨터 잘하는 애 새끼 한 명 붙여주고 차태식하고 같이 임무를 수행하기는 싫은 초엘리트 출신의 현장 경험은 좀 부족한 되게 예쁜 여자 한 명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정보를 캐내러 가는 것부터 영화가 시작되죠. 요게 헐리우드 특. 나 이거 단 한 장면도 미리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전부 다 생각한 거거든요. 이게 내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영화가 너무 많아. 씨X들 헐리우드 새끼들 솔직히 이거 너무 헤쳐먹어. 이런 방식으로. 아저씨 감독 후속작 우는 남자 리뷰할 거야? 그건 좀 그렇지. 너무 울어. 처음에 제안 거절하다가 어떤 거 이름 나오고 표정 변해야지. 그거 내가 까먹었다. 퍼프라 잘했어. 제안은 고맙지만 보시다시피 난 이곳이 편해서. 그럼 잠깐. 전소미. 소미도 그곳에 잡혀있어. 약속은 지키는 겁니다. 무조건 전소미인 Give me a beautiful girl. Hit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up. I want to pick m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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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전소미로 해야지. 애자키도 아니고 맨날 잡혀. 형 몸 진짜 커 보인다. 지금 안에 오토바이 가드 한 겁니다. 저는 어깨뽕을 넣어놓고 안 넣었다고 구라치지 않습니다. 오늘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방송을 끄자마자 바로 집에 가야 돼가지고 지금 오토바이 풀 장착한 상태입니다. 여기도 지금 가드 들어가 있고, 여기 엉덩이도 가드 들어가 있고, 여기도 가드 들어가 있고, 다 가드입니다. 어쩐지 너무 커 보이더라. 그렇죠. 이건 철순이 형 사이즈죠. 컨디션 안 좋은데 이 정도라고. 오늘 대박 재밌었는데 고맙다. 근데 확실히 오늘 영화 앞에 한 절반 정도까지는 진짜 잘 못했어. 애드립도 잘 생각도 안 나고 진짜 영화 그냥 보고 읽기만 하고, 중간 정도부터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후반부는 좀 괜찮아. 저는 풀장비충입니다. 오토바이 탈 때 풀장비 찹니다. 진짜 위험하니까 풀장비 안 차면 안 돼요. 스파르타쿠스 봐줘. 볼 게 너무 많아. 40 중반 가니까 진짜 자주 아프네 형도. 이건 좀 창피한데 제가 오늘 컨디션이 왜 안 좋냐면 핸드폰을 보다가 잤는데 깜빡하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핸드폰을 보다가 자더라도 그 요즘에 취침 예약 되잖아요. 그럼 영상 켜놓고 취침 예약 걸어놓고 들으면서 잔단 말이에요. 라디오처럼. 저도 뭐 그런 걸 이명환 박사님 거 이런 거 이제 본단 말이야. 어제도 지식인사이드 보고. 근데 이제 어제는 당장 잘 생각이 없었어. 쇼츠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뇌 좀 녹이고 있었는데 쇼츠를 보다가 내가 잠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밤새도록 5시간 동안 쇼츠 한 개를 계속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꿈이 뭔지도 까먹었어. 그럴 때 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슨 꿈 꿨는지 알았는데 몇 시간 뒤에 생각하니까 생각 안 나는 그런 꿈 있잖아. 딱 그런 꿈인데, 내가 몇 시간 동안 들었던 그 꿈이 내 그 쇼츠가 내 꿈에 계속 나온 거야. 그게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내용이 이어지게 꿈을 계속 꾼 거야. 그래서 선잠을 6시간을 잤어요. 내가 깊게 잠을 아예 못 자고. 그래서 지금 약간 뇌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잠을 못 자가지고. 나도 형 반지의 제왕 틀고 잤다가 판타지 꿈 꿨어. 그럴 때 있어. 진짜로 자기 전에 본 거 꿈에 나오는. 다크나이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아저씨하고 앞으로 몇 번 정도 좀 라이트한 거 한번 하고 다크나이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고편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다크나이트 예고편. Where is Rachel? Where is she? Where is Rachel? Why so serious? Why so serious? 마더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영화예요. 분위기가 좀 싫어. 다 봤다 꺼끄. 제일 기괴한 장면 뭔지 알죠? Hello, beauty. 하는데 여자가 안 예뻐. 헬로우 뷰티 하는데 여자가 안 예뻐. 제가 다크나이트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봐서. 여자 연기 왜 이렇게 잘 어울려? 남자야 임마. 그때 진짜 좋고 미친놈이구나 했어. 진짜 안 예쁘긴 해. 미안한데. 아무튼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 집에 갈게요. 컨디션 관리해서 내일은 또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조커 연기 기대해 봅시다.